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망콧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은 57번째 수다이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문슬로님의 소설 18의 침대입니다. 근황은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왔습니다. 달감자를 네, 개다리님 맛있는 걸 해주고 계세요. 우리를 사육합니다. 진짜 어떻게 먹지 할 정도로 많았는데 다 먹었어요. 만땅이라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탄수화물 안 먹어도 돼요. 아무튼 네, 먹고 맛있으니까. 돌아왔습니다. 잘 먹으면 좋지 뭐.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수다도 많이 떨고 진짜. 로또 되고 싶네요. 연금 복권. 이거 안 하고 연금복권이라. 맛있어요? 복숭아 식혜도 맛있어요. 네. 처음 샀는데. 이따 복숭아 또 있어요. 그만 먹여. 복숭아 마리네이드 해놨다고. 오늘의 작품은 어떻게 하게 됐죠? 야냐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익숙한 아이디시네요. 댓글 많이 다시는 분 맞죠? 유튜브에서 그때 네, 몇 추천했었던 번 것 읽었었던 닉네임인 것 같아서.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네. 이거밖에 없어요. 아, 작품이 이거 하나예요? 네. 조아라 연재를 하셨었고 네. 지금은 삭제돼서 안 보여요. 그래서 19년 12월에 출간이 됐었고 네. 시인이 외전에만 있습니다. 왜 혈기왕성한 나이에 손자고 18살인데 18살이잖아요. 2차 성징 한참 2D를 이렇게까지 지켜줘야 하는 거. 3D나 지키자. 실제하는 사람들이나 지킵시다. 이런 상상하면 이런 안 되는 거 몰라요? 청소년 대상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2D에게는 인권이 없는데 막 이러고. 2D에게 무슨 인권이냐. 위험해. 그렇다고 쇼타를 파는 것도 아닌데 뭐 아, 예. 18이면 성인이죠. 어쨌든 키워드는 네. 현대물, 학원물, 친구에서 연인으로 라이벌 열등감, 배틀연애, 애증 아, 그래요? 성장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총 5권에 외전 2권으로 돼 있고요. 기네요. 네, 깁니다. 주인수인 강주는 네, 18살이고요. 당연하죠. 부유한 집 외동아들로 좋네요. 권력에 예민하고 왜지? 얘가 엄청 머리를 굴려대요. 엄청 머리를 굴려. 피곤한 스타일이네. 근데 선택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엄청 답답해. 권력에 예민하고 스스로를 약간 간악한 성격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아, 자기는 야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남의 신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타입이고요. 잘생겼다고 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 외모로는 약간 탑급이지 않냐 막 이런 주변 얘기도 있고 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생긴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끔 있죠, 학교에. 자기는 저는 눈이 없었어요. 있으면 알겠지. 아, 잘생긴 사람 한 명은 있어요. 학교 다니는 맛이 나는데. 하지만 남고였다. 아, 이럴 수가. 남고였다. 이럴 수가. 학교에서 복지 혜택이 없었다. 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능을 아, 널리 근데 떨치지 뭐 못했네. 남자도 잘생긴 남자 보면 좋겠지. 아무 생각 없을걸요? 못생긴 남자 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을걸? 얼굴이 희미해 보일걸? 그건 그럴 것 같아. 무심수, 미인수, 강수, 까칠수, 단정수, 계략수, 능력수, 얼빠수, 열등감수. 약간 머리는 엄청 굴리는 모질이 같네요. 근데 똑똑한가 봐요. 네. 똑똑합니다. 봐요, 이거. 똑똑합니다. 네. 전교 1등도 하고 아이고. 12등도 하고 아,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약간 멘탈이 공부에 약간 집중하지 못할 때였어요. 아, 그냥 멘탈이 흔들렸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긴 한데 자기가 자초를 한 거니까. 네. 예, 12등 정도면 금방 올라오지. 잘한 거지. 근데 내신 포기했다고 그랬어. 그 12등 딱 되자마자 내신은 어쩌군요. 이번 수시는 내신은 아니, 포기다. 1등급 이러면서.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수가 다니는 학교는 네. 양 옆으로 부촌하고 달동네 아, 좀 못 사는 동네로 두 개가 나뉜다고 붙어 해요. 있어요?
그런가 봐요. 아, 진짜? 학교가 비- 쓰레기인 줄 학교가 좀 학교가 그냥 양아치네. 학교 양아치였지. 나쁘잖아. 수는 한준우라는 동급생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준우는 1학년 때 같은 반이 됐는데 외모도 약간 수랑은 좀 다른 타입? 건강한 타입. 건강한 훈훈한 타입. 아, 잘생겼다고 나왔던 것 같긴 해. 잘생기긴 했었나봐요. 아무튼 그렇고 싸움꾼이었어요. 양아치. 성적도 공부를 잘하는 수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 건강한 타입이었군요. 예, 굉장히 뇌도 근육이네. 육체적인 타입. 같은 점은 그냥 그 애도 부유한 집의 자녀였고 그래요, 같은 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는 이 점을 핑계로 해서 네. 접근해서 친해졌어요. 네. 수는 한준호를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가 게이라는 걸 자각을 하고 네. 절망을 해요. 그럴 수 있죠. 한준호는 탈선을 할 때마다 부모님한테 이제 공부 잘하는 수를 핑계로 너랑 같이 있다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아, 삼고 수는 알리바이인데? 알리바이를 이렇게 해줬죠. 네. 수는 한준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약간 약자였지. 감정적인 약자. 그리고 고요한이라는 동급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얘가 공이에요. 아, 그러면 한준우는 공이 아니에요? 예예예. 그냥 양아치였네요. 아니 근데 이름부터 공의 스멜이 나기 때문에 고요한은 그렇지. 그리고 얘도 18살이고 네.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3남매 중에 둘째. 위가 형이고 아래가 여동생이고 왼쪽 손목에 항상 묵주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군요. 아 근데 얘도 나일론이야. 나일론 신자야. 아, 묵주가 왠지 예뻐요. 나무로 된 거. 맞아. 그 약간 불교 그것처럼 헷갈릴 수 있지만 저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좋아요. 키가 크고 전교에서 제일 크대요. 그리고 이제 좀 날카롭게 생기고 첫인상이 화려한 우울. 아, 어둡게 생겼군요. 화려한데 약간 화려한 미애남인데 눈이 우울한 느낌? 소눈이야? 소는 아닌 것 같아. 깊어. 눈동자가 작다 그러지 않았어? 약간? 눈동자가 작다. 광기가 약간 있긴 해요. 약간 삼배강 같은 느낌이잖아. 아, 그런 그래요? 느낌이. 근데 약간 그냥 눈이 좀 여기 손은 쪽이 아니네. 처연한 느낌? 약간 우울하게 생겼대요. 아무튼 네. 수가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귀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구멍이 나 있다고 하고요. 아, 이 학교가 되게 개방적인 학교네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구멍 뚫는 게 안 됐거든요. 그쵸. 그쵸. 혼났지. 근데 머리를 기르는 건 되는데 구멍은 안 됐어. 미인공, 강공, 집착공, 계약아공, 복극, 계략공, 후회공, 짝사랑공, 능글공, 은근 잔악공. 가톨릭 신자라며. 나일론이라니까. 신자 가톨릭- 아니야. 얘 냉담자야. 내 생각엔 냉담자야. 개아가공이면 곤란한데. 냉담자야, 냉담자. 벌 받아요. 2학년 때 이제 셋이 같은 반이 됐고, 네. 공이 한준우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네. 한준우는 공이 남자답게 생기고 잘 나가는 애라서 흔쾌히 어울리게 됐습니다. 네. 한준우는 여러 여자랑 난잡하게 어울리는 것에 반해서 공은 상스러운 장난을 치면서 순결은 하느님께 바쳤다느니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빠져요. 아, 되게 얄미운데? 그치. 수는 그냥 공이 싫고 네. 한준우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질투가 났는데 아, 근데 티를 안 내고 공이랑 그럭저럭 세 명이서 잘 놀았나봐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오면 피하지 않고 어쩔 때는 먼저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적당히. 식으로 적당히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기에 문제 전학생이 옵니다. 한 명이 더 붙어요? 4명이 됐어. 불쌍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은 한태산이라는 앤데 되게 클 것 같은데? 이름은 공 이름만 커. 키가 작고 아이고, 근데 어떡해. 성격이 좋아요. 아, 네. 키가 작고 푹 눌린 머리를 하고 다니고 아. 큰 교복을 입고 다녔고 슬프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작았나 보다. 조용하고 밝고 때묻지 않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준우랑 잠자리를 하는 여자들의 외형이 표준이 이제 전학생이랑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요? 수가 전학생을 점점 경계하다가 싫어하게 돼요. 예쁘게 생겼나봐요, 근데. 그냥 약간 여리여리하게 순진한 생겼나? 느낌을 생긴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전학생은 구석에서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수는 교양 있는 척하는 걸 좋아해서 전학생한테 말을 걸어요. 그거 자기도 공부 잘한다. 봤던 책이다. 아니면 나도 이거 관심 있는 책이었는데 이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견제? 은근슬쩍 그런 친한 거지. 걸 가장해서 견제. 응.
근데 그 후로 전학생이 수한테 읽는 책에 대해서 말을 종종 걸었는데 네. 수는 자기 평판이 있으니까 네. 전학생이 싫지만 전학생이 말 거는 걸 다 친절하게 받아줘요. 전교 1등의 평판이 있어. 그쵸. 선생님들과 주변 맞아.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보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피곤해. 끝까지 피곤해요. 그러다가 수가 한준우를 따라 담배 피는 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학교에? 자기는 피지 않아요. 네. 수박장 밑에 그냥 한준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우린 옥상이었는데. 전화를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아, 전학생이 1층은 걸려요. 위로 올라가. 그럼 올라가야지. 밑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뭐라는 거야? 전학생이 읽은 책 이야기를 하려고 그때 네. 수한테 다가가서 말을 건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전학생이 한준우한테 말을 걸었는데 한준우가 네. 그때 전학생한테 반한 것 같대요. 에이? 약간 그 느낌이. 그 미묘한 기분을 느낀 거예요? 은밀한 기회를? 약간 그거지. 내 뺨을 때린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아, 그랬어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갑자기 그때부터 묘한 게 됐달까? 아, 관계가 생겨버렸군요. 그 후로 한준우가 전학생을 과하다 싶게 괴롭히는 거예요. 뭐야? 왜 괴롭혀? 이상한 애군요. 지 무덤을 지가 파는 거지 뭐. 네.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 분위기에 동조해서 전학생은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그러다가 수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한준우 주변에 애들도 많이 나와요. 네. 최동환, 힘들었어. 홍희준, 박동철이 딱 붙어 다녔고 네. 고요한 주변에는 공 주변에는 이제 네. 김민호, 이석현, 김성민 네.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 무리였는데 무리지어 사네요. 무리 짓는 동물들인 것 같아요. 수는 서열다툼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딱히 주변 애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들끼리 엄청 기싸움 하는구나. 지들끼리도 아니야. 수 혼자 엄청 머리 굴려. 아,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때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뭐. 그냥 적당히 놀았는데. 맞아. 수는 한준우랑 점심을 먹는 무리였는데 네. 한준우 따까리 홍희준이 수 너는 먹는 속도 느리지 않냐고 고요한 공이랑 먹으라고 그러면서 수를 그 무리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이 얼룩말 같은 놈들. 얼렁말이래. 너 너무 늦게 먹어서 아니, 축구 늦는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 받고 먹으니까요. 너 너무 늦게 먹어서 축구 늦는다 이러면서 수는 존심 때문에 뭐 끼워달라고 4명이서 아니야. 말 안 하고 공이랑 먹게 돼요 결국은. 네. 그래서 어느 날 한준우가 점심을 먹고 있던 공하고 수한테 끼게 되고 그때 지나가던 전학생을 불러 앉힙니다. 4명이서 다시. 네, 한태산 씨를 불러 앉혔죠. 네. 수는 그걸 막아주면서 네. 한준우랑 대거리를 하게 됩니다. 왜지? 최대한 맞고 싶었던 거지. 둘이 얼굴 마주하거나 이렇게 가까이 되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 최대한 그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기는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한준우한테 대거리를 했는데 한준우가 한준우가 쌩을 이제 땄죠. 감히 너가 나한테 이러면서 이제 술을 쌩까기 시작했지. 뭐야 너 이러면서 이상한 애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생이 무단 결석을 합니다. 아. 결근은 대본에 결석을 결군이라고 잘못 썼거든요. 가요? 죄송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셨군요. 잘리게 생겼군요. 한준우는 선생님한테 전학생 주소를 물어봤는데 전학생이 왕따인 거를 그래도 알고 있던 선생은 아. 수한테 한준우와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 수가 반장이에요? 아니 반장은 아닌데 얘가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선생님이 약간 이것저것 끝날 수도 시켜먹는구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수는 우선 연락처를 부탁해가지고 전학생한테 전화를 걸고 쉬고 싶으면 내 번호로 전화하고 한준우가 괴롭히면 말하라고 하면서 은근히 전학 가는 게 제일 좋다는 식으로 보냈어요. 전학생은 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분란을 보내버리고. 그 이후로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얻었어. 어쨌든 그 후에 한준우가 수한테 화해하자고 해서 둘은 화해를 했고 한준우는 더 이상 전학생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면서 수한테 전학생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아, 가까이 지내지 마. 그리고 한준우는 전학생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뭐지? 그러고 나서 더 이제 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한준우는 아예 전학생 옆자리에 앉고 졸졸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문란했던 성생활이 좀 덜 난잡해졌다고 합니다. 이장돼요. 아. 뭐 이런 거 나올 거면 사실 신이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난잡한 거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은
창놈 새끼들이라면서 주변에도 욕을 했고 주변에서는 공보고 수총각의 광신도라고 깔깔댔습니다. 아, 가톨릭이어서? 네. 공은 어울리는 무리를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같이 다닌다고? 같이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딱히 게 막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으니까 그냥 가고 우정이 없는 관계구나. 그렇습니다. 수한테 이제 걔네들 쓰레기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안 좋은 관계네요. 하지만 힘이 셌기 때문에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네. 애들은 그 말을 들어도 농담을 듣는 것처럼 무섭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수는 차라리 한준우가 아니라 공을 좋아하게 됐다면 지저분한 여자 관계나 전학생 때문에 이제 신경 쓰고 가슴 아플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심하지 않나? 이건 이거대로. 머리를 많이 굴린다니까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 대부분 동급생들은 수를 강준이라고 이제 성을 붙여서 부르는데 공만 수를 준이야 이러면서 부르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전학생도 수를 준아, 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네. 한준우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전학생에게 윽박을 질렀죠. 한준우도 준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왜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랬지? 이상하네. 왜냐면 자기랑 친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준우가 전학생을 따라다니면서 수는 공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네. 그 후에 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후에 이틀이 막 지나서 싸워요. 수 신발장에 체육 시간 전에 참고로 와달라는 쪽지가 있었고 도전장. 수는 잊고 있다가 남거니까. 체육 시간 전에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갔는데 전학생이 있었어요. 전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네.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약간 부끄부끄 하면서. 네. 수는 원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맞아. 웬만하면 안 보고 싶으니까 짜증이 나서 수업 가야 되니까 빨리 말해달라고 하고 전학생이 더듬더듬하며 말을 꺼내려는 찰나에 창고문이 열렸고 네. 한준우가 왔습니다. 와, 빡쳤겠다. 한준우는 수한테 왜 얘랑 같이 있냐고 물으면서 화를 내더니 네. 수를 때려요. 왜? 야, 나는 불려온 건데 왜 이유라도 묻고. 아니 그쵸. 뭐 같이 있으면 다 사귀는 줄 아나. 수는 황당하고 놀라서 멍해지고 한준우는 욕을 하더니 네. 전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네. 봉변당했네요. 그니까요. 수는 그대로 조퇴 신청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깡패한테 맞았으니 얼마나. 깡패인데 좋아하는 깡패한테. 아, 그러네. 좋아했네. 진짜 좋아하는 깡패한테. 너무 슬펐겠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깡패한테. 맞아.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은 멍들고 부어있고 제대로 맞았네. 공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네. 그대로 조퇴를 해버렸으니까. 체육 시간에. 씹고 싶은데 공이 한준우 다음 서열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공한테 전화를 겁니다. 동물 세상이야. 친구라고 생각 안 해. 야생이야. 그냥 제가 서열이 높으니까요. 서열이 너무 정확하게 있는 게 웃기다. 공은 언제 튀었냐고 물었고 수는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요. 안 좋은 거 맞죠? 맞은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많이 안 좋은.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해요. 네. 공이 많이 안 좋냐고 걱정을 하니까 수는 이상한 기분에 전화를 꺼버립니다. 아, 너무 이상하게 걱정하는구나. 이렇게까지? 그러고 누워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요. 많이 아프냐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싫어하지만 말아달라. 누구지? 한준호인지 한태산인지. 전학생, 아, 전학. 한태산 씨였습니다. 그렇구나. 수는 이 문자가 반갑지 않아가지고 화풀이로 침대에 주먹을 내려치다가 잠이 들었고 아우, 잘 자네요. 잠이라도 자야지. 내 침대가 되게 좋은가 봐. 돈이 많은 집이니까 침대에 푸신푸신 했겠죠. 토퍼도 많이 깔고. 깃털 베개. 수는 그 얼굴 학교에 갈 수 없었고 네. 학업에 크게 열성적이진 않았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1등인데. 아직은 1등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2등이었나? 2등. 2등. 그래도 엄청 잘하는 거지. 전교 2등, 반 2등. 1등이 공이에요? 아니요. 아니구나. 공은 아닙니다. 공은 국어를 못했어요. 한국어 못해요? 어쨌든 학업에 열성적이지도 않아서 그냥 네. 결석을 하고 네. 가정부 아줌마가 차려주신 점심을 먹고 네. 치울 때쯤에 아줌마가 친구가 왔다고 알려줬어요. 네. 수는 한준우이길 기대했으나 공이었습니다. 야, 때린 사람이 오겠어? 쌍욕을 하고 때렸는데 오겠어? 얘는 자기 무리가 아니야. 아, 공은 수 얼굴이 왜 이러냐고 물었고 네. 수는 넘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이겠지만 그렇지. 공은 아이스크림을 사왔다고 네. 건네주더니 맘대로 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비싼 거 먹었네요. 맛있겠다. 공이 수보고 외동이냐고 어쩐지 그런 것 같다고 해요. 네. 내 생각도 그래. 네. 수는 넌 어떠냐고 물었고 공은 3남매 중 둘째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는 형제 있어서 부럽다고 했고 공은 아니라고 족같다고 합니다. 욕을 하네요. 지읒 같다. 요즘 그러면서 느닷없이 한준우가 또 전학생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말을 해요. 둘은 장난을 치다가 수가 이 먼 집에 너네 집 근처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고 왔지? 수는 공이 가난한 저기 잘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 왜 같은 반은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가운데 섞여 있어.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은 주거단지가 부자 동네면 오른쪽은 달 동네라고 아, 돼 그래서 있으니까 그 학교 내에서는 섞여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 아, 나는 학교 안에서 나뉘어져 있는 줄 알았어. 아, 섞여 있는 거구나. 섞여 있어. 그래서 학교 양아치라 그런 건데. 학교 안에서도 얘는 부자인데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쟤는 가난한데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또 소문이 뒷담도 있긴 까고 있죠. 아, 너무 피곤하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근처도 아닐 텐데 우리 집에 제 발로 찾아올 정도로 날 생각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이 갑자기 대꾸를 안 하고 조용해져요. 정답. 그러더니 이건 좀 상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수는 그 와중에도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놀다가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다행히 부은 게 가라앉아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네. 전학생은 얼굴이 다 터져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왜? 한준우의 눈치를 보면서 수에게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진짜 이상한 애다. 그 후로 한준우는 점점 미쳐가는군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쳤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어떻게 거지? 진짜 둘이 무슨 고등학교 관계인 때 거지? 모르겠어. 왜 고등학교 때 이랬는지. 그냥 둘이 차라리 약간 성인이 되고 나서 하던가.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뭐야? 애들도 이제 걔가 이상해지니까 은근히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터질지 모를 것 같으니까. 사람이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한준호가 다른 애들을 불러서 전학생을 한 대씩 때리라고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무섭다. 나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개나리님한테 설마 이 책 내용에 쟤네 둘이 사귀거나 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이걸 물어보면서 왔다니까? 사귈 것 같아. 다행히 안 나온다 해서 다행이다. 그랬으면 나 놓고 싶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 진짜. 정말 그런 이상한 걸로 애다. 쫄깃해하면서 읽어야 되냐고. 네. 5번 동안 답답한 상태에서 그래, 또 끌고 가야 답답한 애들이 또 생겨. 이러면은 어떻게 보라는 거요? 커플이 2개다. 어쨌든 현장 체험 학습도 가게 됐는데 그 와중에 학교 프로그램이 빡빡하고만. 그렇죠. 이제 수가 이제 원래는 한준우 옆자리가 고정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전학생 자리라 그러면서 네. 난 어디 밀렸어요. 너 절로 가. 그래서 딴 데 가라 그래요. 여기 이 자리 아니야. 수는 그래서 이제 공 옆에 가서 앉아요. 근데 이제 한준우가 전학생이랑 동성애를 하는 것 같다는 아직도 좋아하는 거야, 한준우를? 그렇죠. 아직 놓지 못한 거예요? 미련이 있어. 나는 한 대 맞은 순간 다 깨진 줄 알았어. 아니야. 아직 더 있어. 지고지순한 타입이네. 애들이 이제 편견심이. 좀 그 이상하니까 네. 눈치를 보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박동철이 한준우랑 어울리고 있었는데 한준우랑 멀어져서 고요한이 있는 공무리로 넘어오려고 얘는 간을 보고 있었고 미어캣들 같네요. 이곳저곳을 잘 살피고 있어요. 이렇게 감시를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 라인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치질을 오지게 하는 거지. 진짜 전 라인 타본 적이 없지만 저도.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 아니 이러려면 도대체 얼마나 회사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열심히 하는 거죠. 업무 효율이 나나? 맨날 저거 채팅만 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담배 피러 나가가지고 계속 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또 모여서 술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이럴 거 아니야. 집에 한 12시 들어가고. 사랑해야 돼. 그 정도는 사랑이지. 회사를 사랑하는 건가? 어쨌든 아니 돈을.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데 그거까지 아니 못하겠어.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저는 있잖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는 이런 상황이 되게 짜증났고 네. 전학생도 점점 이제 더 싫어진 거예요. 얘는 참 그리고 한준우를 싫어해야 될 것 자기가 같아. 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이제 와 쟤네 동성애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또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이제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공이랑 수랑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수는 자기가 공이랑 친하게 된 게 되게 신기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수는 자기가 서열도 낮은데 아, 낮았군요. 공부를 잘해서 높은 줄 알았어. 아니야. 낮은데 검색이는 달라. 공부를 잘하니까 애들이 잘 못 건드는 거지 높진 않았어요. 그렇구나. 힘의 논리인가. 역시 그런가 봐요. 힘이 세야 돼, 키가 큰. 역시 그래서 이제 더러운 등발이다. 세상. 그리고 그런 자기를 좀 공이 놀아주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한준이랑 안 놀고 왜 나랑 놀아? 라고 물어봤어요. 네. 공은 이제 너랑 나랑 친구인데 한준우랑 싸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가 야 한준우 때문에 너랑 나랑 친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이 야 1학년 때부터 급식실에서 눈 마주치고 친한 거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랬다고? 실망해 이러는데 수가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공이랑 급식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긴 해요. 네. 근데 눈이 서로 한 번도 아니고 꽤 자주 마주쳤다 그랬어. 째려봤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서로 눈싸움 했다 생각했는데 얘는 왜 나한테 노려보고 있지? 라고 왜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를 빤히 보지? 나는. 근데 그게 그게 호의였다 아니었어? 그래서 충격받았어. 눈빛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눈 제대로 떠라. 수한테 새벽에 문자가 왔고 네. 그래서 깼단 자니? 말이에요. 아니야. 자니? 새벽에 오늘 밤도 자니? 네가 참 그립다. 자니? 전학생이 이제 새벽에 연락이 와서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미치겠어 전학생이 왜 저런지 바람. 근데 얘도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닌데 조금 진상이에요 솔직히. 그러게, 전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뭐 아니 그래도 새벽에 왜 연락을 해. 전학을 갈 수 없는 이유도 이해하고 다 좋은데 그런가? 그러면서 집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냐고. 우리 집 앞이요? 수 네, 집 수의 집 앞이요? 앞으로. 우리 너무 집은 무서워, 어떻게 우리 하겠어? 집. 그러니까. 그래서 수가 뭐가 이제 너무 대문을 무섭잖아. 열고 나가보니까 가로등 아래 전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 문 앞에는 가로등이 있죠. 근데 이제 전학생 얼굴이 또 이제 엉망진창이었어요. 아. 그래서 수가 전학생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러면서 네. 너 왜 전학 안 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였으면 전학 갔어. 이 정도 이지면 그냥 할머니한테 할머니 학교가 너무 멀어서 전학 가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전학 가. 아니면 그냥 그 동네 이 학교만 있는 거 아닐 텐데 다른 학교로 가면 되잖아. 근데 근처로 가는 건 힘들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런 근처로 상황이 가도 있으면 아, 맞아. 없었을 것 같아. 이런 케이스는 갈 수 그렇네. 있는. 한태산이 쫓아왔겠지. 한준호가 쫓아갔어. 가려면 멀리 가야 돼. 아 맞다. 따라 전화가 오려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고. 어차피 학과 생활은 학과래. 학교 생활 포기했을 텐데 그냥 다른 학교에 앉아 땡땡이 있어도 치고 땡땡이 치고 선생님들이 갔겠지. 뭐라고 못할지도 몰라. 다른 교복 입은 애가 갑자기 학교를 땡하고 있어. 야, 저 교복 그 학교 아니야? 누구니? 뭐지? 넌 누구니? 이래도 친구 만나러 왔어요. 이러면 그래. 그래. 어쨌든 전학생이 자기가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암으로 아프셔서 힘들다. 에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재워주나요? 네. 그러고는 재워줬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다른 남자 집에서 자고 오다니 막 아니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죠. 한준한테 너무 전화가 무섭다. 왔고 망설이는 사이에 전화가 끊어지더니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는 이제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괜히 깨가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이 이야기가 부모님한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가서 대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준우가 수를 막 밀치면서 집으로 들이닥쳐서 네. 부모님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한태산을 막 찾아요. 깡패가 찾아왔어요. 수가 납치한 줄.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가택 침입. 그러면서 이제 허가 전학생을 받지 않은 찾더니 침입이라고. 얘가 왜 여기 있냐 이러면서 수를 꺾어 누르고 몸을 발로 차고 수는 층계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이건 살인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그 이제 얼마나 위험한데. 한태산은 울면서 한준우를 말렸고 한준우는 네가 좋아하는 수가 얼마나 찌질하고 병신인지 너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 그러면서 수를 마구 때렸어요. 그 수는 이제 서럽고 아프니까 맞으면서 울었고 네. 한준우는 수 보고 질질 짠다면서 찌질한 새끼라면서 욕을 하더니 전학생을 끌고 나갔습니다. 삼각관계네요. 그쵸. 서로 등만 보고 있는 의도하지 거야. 않았던.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만. 일렬로 서 있어 그냥. 그러니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슬픈 수는 사람이네. 그런 둘을 쫓아서 대문 밖에 막 쫓아와서 전학생의 옷을 겨우 붙잡았는데 네. 한준우가 수를 밀치면서 꺼지라고 방해하지 마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어요. 되게 봉변이다. 나는 다친 애 치료해주는 거밖에 없는데. 지가 제가 지발로 쫓아왔다고. 와가지고 지가 지발로 온 건데
그 수가 일어나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띠링 하는 기계음이 들린 거예요. 그러고는 네. 탁 하고 창문에 닫힌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어쨌든 수는 놀라서 집 안으로 도망갔는데 네. 수 집에 부모님이 이제 해외에 가 계셔가지고 안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럴 리도 없고 세콤 불러, 세콤. 그래서 이제 수는 이 상황을 누가 봤을까봐 우선 겁이 났고 왜지?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가 알게 될까봐 게이들의 치중 싸움인 줄 알까봐. 아이, 뭐 그런 건, 그건 자기 걱정이고. 지금 일단 맞아서 얼굴이 밤탱이가 됐을 텐데. 그래서 그 와중에 현장을 다 치우고 잤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고등학생이 진짜 가지런하니. 자기의 평판과 그런 것에 이미 신경을 없는 것 굉장히 같은데요.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수는 결국에 학교를 결성을 했고 지난밤에 문자랑 전화 기록 이런 거 그 CCTV를 네. 다 지웠어요. 아. 증거를 인멸하려고. 들키는 거에 되게 무서운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3일을 쉬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밤탱이가 돼 있는 걸 들켜서 알게 됐는데 이제 수가 길에서 친구랑 싸움이 났고 네. 바닥에 부딪혀서 이렇게 됐다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무슨 네, 그래서 변명을 했고 불쌍하다. 그러다 이제 수가 다시 학교를 갔고 네. 이제 이게 상처를 들킬까봐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게 상처가 나서 서열이 낮아지고 동물이야. 뒤에 소문이 나고 이럴까봐 막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 많으시네요. 학교에 한준우랑 전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결석한 동안에 둘이 소문 때문에 놀랍게도 누구에게도 관심 아, 아 그렇구나.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공만 수한테 너 얼굴 왜 이러냐고 넘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빌대는 학교 진짜- 갔는데 진짜 이 진짜 상황에서 안중에도 없었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면서 갔는데. 근데 이제 학교 내에 소문이 퍼져 있는 거는 수가 한준우의 게이짓에 참다 못해 한준우에게 대들어서 싸우다 쳐맞았고 아 그래요? 나름 관심이 있었네. 아니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둘이 갈라섰다. 그리고 언젠 사귀었어? 둘이 친했지만 아 그런 이제 그냥 남이 됐다. 이제 다른 절교했다. 무리다. 이제 둘이 싸워서 안 친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한준우가 게이짓을 했다는 걸로 뒷담을 하기 바빴어요. 공도 한준우 꼴 보기 싫었다면서 한준우 책상 이제 한준우가 없잖아요. 네. 그 빈 책상을 막 차면서 욕을 하고 너무해 짝사랑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는 자기도 게이니까 네. 나도 들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속으로는 걱정이 많은 타입이야. 겉으로는 막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어울리는 척을 했고 그러다 이틀 뒤에는 공이 한준우 그 책상에 있었던 교과서를 소각장에 버렸습니다. 아 화장터 있죠. 네. 학교에 태우는 그 커다란 그런 게 있었죠. 쇠로 된. 저희 학교는 없었던 것 같지만 저희도- 뒤로 가면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어요. 저희 소각장. 소각장은 없었고 그 태우는 쓰레기 모아놓는 데만 있었어.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거기 버리고 나쁘다. 아무리 그래도 교과서는 뭔지요. 맞아.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수한테는 이제 너 넘어져서 다친 거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비밀로 해줄게. 라고 뭐지? 공 하죠. 무서워. 공은 자칭 독실한 가톨릭 신자여서 그럴 수 있죠. 술, 담배를 안 하고 네. 섹스를 금하며 그 정도로? 도둑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도둑질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하면 안 돼. 응. 그럼요. 근데 뭐 이 앞에 거는 뭐 굳이. 그러니까. 그는 가톨릭이 술, 담배가 허락되므로 옹털이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너무 갔다 카톨릭 같지 않게 계속 나. 가톨릭 내용이 지가 많이 들어가서 신부님이 얘기해야 되는 걸 지가 말을 하고 나왔대. 되게 당돌한 청년일세. 그런 생각 잘 안 드는데. 잘안 그 들어요.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하게 돼 있잖아. 근데 그 밑에 양식이 있는 짜져 걸- 있거든요. 양식 그거를 신부님이 해야 되는 대사를 지가 해본 거야. 그리고 되게 보통 그러지 않을 텐데. 되게 왜. 뭔가 되게 이렇게 1년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머뭇하면서 뭔가 연습이 하나도 안 된 채로 주절 이러다가 얘는 평생 안 하다가 한 번 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다가 왠지 신부님이 이렇게 신부님 톤이 있잖아요. 이 톤 하면 갑자기 이렇게 경직돼 이렇게 듣다가 이제 신부님이 뭐뭐 하세요 이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이제 너무 이렇게 내가 작아지면서 네. 네 반성할게요 이러고 나
어쨌든 한준우와 전학생은 계속 학교에 안 나오고 있었어요. 어쨌든 수는 자기가 게이인 걸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학생이 불쌍함을 생각하지만 싫어. 자기가 전학 생각은 없니? 이럴 때 그냥 갔어야지 하는 맞아. 생각을 하면서 멍청하다 하면서 속으로 욕을 했고. 근데 전학생 때문에 한준우와 틀어진 거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그 스스로가 이기적이고 얍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딴 생각을 하는 나는 쓰레기. 좋아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갑자기? 그러던 중에 자기비야. 공이 수보고 방과 후에 놀러 가자고 합니다. 공은 원래 친구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나요? 수한테만 물론 좀 수한테 수한테만 관심이 많은 좀- 건 느껴지긴 했는데. 수는 학원 가야 된다고 네. 공부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네 친구랑 놀라고 하는 수의 말에 공은 쓰레기랑 있으면 인생이 썩는다는 말을 해놓고 하면서 뭐라고? 수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 수는 알겠다고 했고 공은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은 좋으니까. 수가 걸어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는데 공이 황당해하면서 알겠다고 합니다. 역시 중간고사도 지났고 담임이 이제 6일 전에 한준우한테 연락이 없었냐고 수한테 물었는데 수는 없었다고. 네. 한준우가 먼저 화를 많이 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렇죠. 후에 이제 한준우 아버지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 정말요? 응, 완전 수는- 점수 탔나 보네? 수는 준우가 연락을 안 한다고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다 이러면서 내숭을 떨어요. 와, 진짜 잠적했네. 그리고 한준우의 친구였던 박동철이 자주 나오네요. 예, 자주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아, 근데 이름이 귀여 똥처리 같아서. 고요한한테 붙어서 공한테 붙어서 한준우 뒷담을 하면서 박쥐 같은 수한테 애네. 친하게 굴면서 어떻게든 무리에 어울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아, 별로 호감형은 아니네요. 네. 그 와중에 공부만 해서 샌님이라는 수랑 공이 성적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수는 전교 2등이었고 오. 공부 매우 잘했고요. 근데 공이 반 9등이었고 영어는 항상 만점이고 국어만 성적이 별로라는 걸 알게 돼요. 네. 편차가 크네요. 네. 이쯤 되니까 수는 자기가 얼마나 얼빠지게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한심했었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첫사랑 맛이라는 레몬 맛도 싫어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레몬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 추파춥스 레몬 맛이 짱이라고. 딸기 우유 맛. 아니야 레몬이야. 아, 이게 첫사랑, 왜 라임. 레몬 맛이 첫사랑 레몬 맛이에요? 라임. 몰라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첫사랑은 되게 쓴맛인 거 아니에요? 실패하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실패 레몬 맛이 확률 싫다면서 라임 맛. 신맛이라는 건가? 첫사랑은? 그러던 중에 한준우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뭐지? 전학생은 아직도 무단 결석 중이고요. 한준우는 무서워. 자기 자리에서 교과서가 사라진 걸 발견을 해요. 얼마나 안 나왔다가 온 거예요? 엄청 길게 되진 않은 것 같고 되게 재빠르게 다 태워버렸네. 그래서 수한테 네가 한 짓이냐고 물어봐. 아닌데. 다 수한테 뭐라 그래. 야, 공이 공격성이 공이- 없는 애야. 수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대답을 합니다. 한준우는 만만한 수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거슬리니까 네. 옆에서 공이 그 시비를 맞받아칩니다. 방어해줬군요. 그런 걸 보고 한준우는 둘이 붙어먹었냐고 하고 다 너 같은 줄 아니? 공은 뭐만 보인다고 공은 말이 족같아서 안 들렸다고 미안해, 안 들렸어. 개인 눈엔 개인만 보이냐 이러고 안준우가 무섭네요. 한준우는 그 다음에 이제 공한테 달려들었죠. 공도 한준우가 합방을 엄청 쳤습니다. 크지 않아요? 네, 둘 다 큰 애들끼리 싸운 등치가 거지. 큰 애들이잖아. 둘 다 말로 시비 털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네. 한준우가 선빵을 때렸고 아이고. 공격을 받은 공은 자기 네. 송곳니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냥 뽑아서 한준우한테 던졌어. 가지라면서. 엄청난 괴력이었네요. 어. 송곳니를 뽑다니. 그래서 그대로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러더니 개싸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수는 그 사이에 박동철한테 말해서 우유를 사오게 시켜서 공의 이빨을 보관을 해요. 훌륭한 방법이야. 그럼 단백질로 이제 그럼. 훌륭한 지켜준 거죠. 방법이죠. 이빨을. 이게 옛날에 TV에 나왔었는데. 진짜 이렇게 돼요? 어디였지? 그 스펀지. 맞아. 스펀지에 나왔던 거. 맞아요? 그 비슷한 거에 나왔었을걸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니까 검색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쨌든 싸움의 결과는 공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공은 일주일도 안 돼서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타나요. 그리고 수 귀엽겠네. 덕분에 공의 이는 멸종했고 공은 수한테 선물이라면서 부셔버린 한준우의 이빨을 줍니다. 뭐야? 2개 뿌리질렀다고. 동물 같다, 동물. 지가 이겼다면서. 늑대 이빨 수집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18이 침대가 아니고.
동물했어. 동물농장. 근데 어쨌든 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준우의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난리를 부리면 네. 공의 부모님이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공의 집안은 미스테리지 않아요? 예. 그쵸. 수는 얘가 그냥 당연히 가난한 집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가? 그냥 근데 평범한 그게- 집일 거라 생각했어요. 있는 척을 안 했나 보다. 그게 근데 그러면 누구네 왜 집이래 당연히? 하면서 궁의 말이 돌아야 되는데 아, 그런 그런 게 게 없었구나. 당연히 부자라서. 그리고 크게 편견이, 관심이 없었어. 편견이 가득 차 있어. 뭐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없어서. 근데 학교가 너무 부자가 조용한 거야. 좋아. 뭐? 고양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학교가 어쨌든 너무 조용했어요. 네. 시끄러울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그래서 수는 공한테 학교 끝나고 놀자고 했는데 공이 너랑 나랑 밖에서 따로 논 적이 있냐고 철벽을 쳐요. 갑자기? 전에 같이 잘해줄 때? 놀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더니 휴일에 공이 수를 밖으로 부릅니다. 병원에 가자고. 수가 가보니까 공이 부른 병원이 한준우가 입원한 병원이었고 한준우 아버지를 불러서 용서를 빌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요? 반대가 아니고. 수도 황당했어요. 네. 뭐 하자는 짓일까 이게? 내가 이빨을 더 많이 부러뜨렸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건가? 그리고 공이? 훨씬 더 많이 팼어. 아, 그렇구나. 이겼구나. 얘는 지금 걸어다니지만 한준우는 누워있어. 이봐. 그렇구나. 이겼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건가? 자기가 졌으면 뭐 사과할 생각도 안 했겠지? 마음으로는. 어쨌든 둘은 푸드코트 같은 데서 밥을 같이 먹고 병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좋죠, 요즘에. 같이 밥을 먹고 올라가요. 공은 한준우 아버지한테 술을 입구에서 만났다면서 네. 병문안 왔다며 소개를 하고 네. 그러곤 둘이 대화를 먼저 하더니 한준우 아버지는 수한테 전학생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네.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십니까? 정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냥 근데 아버지도 딱히 그렇게 관심이 자상하고 없구나? 관심 있는 아버지가 아니어서 아들에 대해서 막 그래. 세세하게 알고 있진 않고 잘 놀다 가라 이런 거네. 그냥 학교에서 듣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병실에는 이제 보호자가 없고 한준우만 있었는데 의식이 없었는데 한준우한테 공이랑 수가 각기 방식으로 복수를 했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요. 곤란하네요. 그냥 저거 이러시면 안 이게 뭐 하는 됩니다. 짓인가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어디 가서 신고당할 수 있어요? 뭐길래. 책으로 확인하시고. 네, 책으로 확인하시고요. 공은 그런 수한테 어디든 놀러 가자는 얘기를 하고 이제야 네가 마음에 든다 라는 오묘한 기분이 말을 해요. 좋아졌나봐. 좀 좋아졌어. 공이 상쾌해졌나봐. 수는 어쨌든 평탄한 고교 생활을 위해서 공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아, 얘가 서열 1위가 되었나요? 네, 그렇죠. 한준우를 한준우를 정말 엎어뜨렸으니까. 개싸움이었기 때문에 네. 애들이 그걸 다 봤는데 네, 살벌했나 보네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준우가 입원한 사이에 전학생이 다시 등교를 시작합니다. 살아있었어. 예, 살아있었어요. 죽었겠냐. 다행히도 안에 사라져서 멀쩡히. 어디 감금돼 있을 수도 있고. 전학생은 근데 계속 술을 이렇게 몰래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안돼, 너 때문에 내가 얻어 터지는 거라고. 그러지 마. 공이 수한테 은근히 너 본다고 말을 하고 수는 네. 어쨌든 기분이 나쁘고 공한테 야 나 모른 척 할 거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수업이 끝났고 공이 집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네. 수는 너 왜 우리 집 쪽으로 그래, 가냐고 니네 집은 어딘데? 했고 그건 네가 그 길 전세 냈냐고 아, 화를 그렇긴 내요. 하네요. 어쨌든 수는 알았다고 하고 집에 같이 가는데 네. 공이 전학생이 그동안 한준우랑 같이 있었고 내 덕분에 한준우한테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갇혀 있었던 거 맞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러게. 왜 너만 애절하게 보냐고 뭐야, 그럼 너 애절한 눈빛을 받고 싶다는 거야? 황당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얘도 이상한 애네요. 얘가 좀 제일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그리고 이제 수는 공한테 사실 나 전학생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 공은 한준우 싫어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싸웠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한준우네 집이 이제 망했고 걔네 그래요? 아버지도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했어요. 보도났나 보다. 수는 놀랐지만 공한테 따로 티는 안 냈고 어쨌든 수는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어서 자기애가 아주 듬뿍듬뿍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니 때문에 한준우한테 고백하지 않았고 그래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 한준우가 한준우 한준우한테 사태. 산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한준우 것부터 게이트.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근데 사건들 왠지 사이에서 한준의 집이 망한 게 공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아무튼 그렇게 무덤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발을 썩 뺐어. 근데 그런 술을 안 입곱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있어요? 동물의 세계야. 그거는 고개 무리 중에 하나인 김민호와 이석현이었습니다. 아, 하이에나들이 있었구나. 예. 사자 옆구리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죠. 걔네 웃긴다. 왜 그러는 거지? 그냥 얘네도 안 이상해. 입고 왔던 거지. 얘네도 좀 공부나 할 서열을 의식하며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아, 사는 양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가한 밑에 애들이구나. 깔아주는 애들 중에.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수는 둘이 화장실에서 자기 뒷담을 까는 걸 듣게 돼요. 화장실에선 조심해야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곳을 간 아. 거였는데 교직원 화장실이었나? 그랬던 것 더 같아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교직원들이 많이 쓰는 화장실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이 많이 안 올 가는 텐데. 곳이었는데 아무튼 그쪽 갔다가 들었는데 한준우한테 붙었다가 공한테 은근슬쩍 붙었다고 하면서 뒷담을 까요. 그때 이석현이 수가 그래도 학교 맞고 탑이라고 돈 많고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잘생겼다. 사실은 수한테 서열이 밀릴까봐 김민호가 은근히 수한테 시비를 거는데 네. 그게 잘 안 먹히니까 여론을 조성하는 거군요.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런 뉘앙스를 띠면 공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탁 해줘야지 그쪽으로 이제 여론몰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하구나. 뒷담을 까는 거였어요. 수는 김민호가 서열질을 하는 걸 알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아, 피곤한 것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밑 작업 공한테 이제 급식 반찬을 주면서 네. 약간 눈치를 줘요. 급식 수준에 맞는 물밑 작업이. 물밑 작업을 하면서 시기를 기다립니다. 애기들이다, 애기. 그리고 한 달쯤 지났고 기말고사 2주 전이 됐을 때 수는 평소처럼 또 전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김민우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합니다. 동네 북이야? 동네북이 된 거지. 안타깝다. 이제 계속 동네북? 한 명의 북으로 지냈으나 동네북이 되었죠. 네. 그리고 김민우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김민우는 발끈해서 욕을 하면서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얜 또 왜 이래?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밀리기 공한테만 싫으니까. 물밑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자기랑 같이 이제 전교에서 놀고 있는 공부 네.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약간씩 물밑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교 1등인 안지수를 시작으로 민폐라고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렇죠. 전교 1등이었으나 이제 나중에 2등이 되시는 분 아, 안지수를 시작으로 민폐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면서 김민호한테 화살이 쏟아져요. 역공 맞았네요. 네. 그러자 공도 이제 맞다고 민호가 너무했다고 하더니 갑자기 옆반에 있던 체육 선생님한테 민호 시끄럽다고 혼 좀 내달라고. 공권력을 끌어들였어. 네. 그러고 나서 우와, 이제 무서운 민호는 사람이다. 끌려갔고 네. 그 이후로 잠시 쭈그리게 됩니다. 김민호는 평소 성깔대로 못하니까 이제 책상에다가 책을 꺼내가지고 던지고 걔는 왜 이렇게 혈기왕성하지? 중2병이 아직 치유가 안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책을 던지고. 왜 그러지? 근데 공이 책 던지지 말라고 이제 면박을 준 거죠. 뭐든 던지면 안 되죠. 그런 거. 김민호는 욕을 하다가 공인 걸 알고 네. 장난이라고 하면서 이제 급하게 수습을 해요. 아, 수는 그런 김민호를 보면서 속으로 욕하면서 웃었는데 그때 공이 뭐가 웃기냐고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수한테 물어봐요. 수는 놀라서 별거 아니라고 했고 자기의 속내를 말하기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숨겨요. 네. 공은 그거에 기분 나빠하면서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말도 한마디 안 걸려고 하고 애들이 다 예민한 거 같아. 점심도 따로 먹으려고 합니다. 어, 은근히 수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라는 것 사회생활 같았지만 너무 힘들다. 수는 사회생활도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회사에서도 이러지 않아. 아인 피곤해. 학교 일하는 생활 것만으로도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수가 숙이고 들어오는 걸 공이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수는 공부해야 된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죠. 네. 속으로는 겁나 생각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냥 무심한 척. 네. 그리고 남겨진 수한테 김민호가 다가와서 공이 너 존나 무시하지 않았냐고 존나 재수없지 않냐고 갑자기 공격을 공으로 화살을 돌렸네요. 뒷담을 까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네. 너희랑 낄 수가 없어. 너한테 낄 수 없어 하면서 수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면서 피했죠. 네. 그리고 기말 시험 성적표를 받았는데 네. 수가 드디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오. 수는 엄청 좋았지만 네. 평판 너무 좋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 너무 열심히 살아. 운이 좋았다면서. 아, 죄송. 이번에는 내가 한 문제 더 맞춘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이번에 너무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네. 그러면서 태연한 척해요. 공의 무리들은 수한테 대단하다고 시켜 세우는데 공은 딱히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뭔 일 있냐고 물었고 수는 공의 성적이 만족 못할 정도라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대신합니다. 네? 공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주변에서는 공이 성적 신경을 안 쓴다면서 말도 안 된다, 구라치지 말라 그러고 공부 잘한다며? 수는 아니라고 공부 나름 잘해 이러면서 맞아. 신경 쓴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는데 공이 가만히 있다가 니들이 뭘 하냐고 너희 같은 패배자 새끼들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갑자기 포가네. 맨날 보곤해요. 왜 그러면서 이래? 수 머리에 장난을 좀 치더니 뭐 속로를 이렇게 만졌나 이런 헝클었나 다음에 보다. 그 다음에 나가요. 네. 그리고 다음날 등교한 수의 사물함에 꽃잎이 다 뽑힌 꽃과 네? 으깨져 죽은 바퀴벌레가 아, 있었습니다. 싫어. 그리고 아래에 쪽지가 있었는데 네. 준아 축하해라는 글귀가 있었죠. 무섭네요. 수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고민을 해요. 용의자를 추리는데 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학생이랑 공뿐인 거예요. 공인 건가, 그럼? 그래서 설마 하는데 공이 수랑 같이 급식을 먹고 딱히 네. 말을 안 하지만 다시 수 옆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네. 그래서 수는 용의자를 추리는데 실패합니다. 수는 그냥 다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에 네. 반에 비싼 햄버거를 돌리기로 해요. 좋다. 근데 한준호가 다시 등교를 하게 돼요. 돌아왔구나. 근데 수가 한준우가 올 거란 생각 못하고 네. 반 정원이 36명인데 35세트를 주문한 거예요. 그럼 뭐 수가 안 먹어야지 어떡해. 아니지. 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김민호는 수 보고 너무 착한 거 아니냐고 개이 새끼 거까지 챙겨야 되냐 이러면서 나쁜 애다. 얘기를 했죠. 수도 딱히 걔한테 줄 생각은 없어. 한준우한테. 아. 이미 마음이 많이 너무 틀어졌어? 멀어졌구나. 그렇게 네가 안 맞았는데.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었지 뭐. 마음을 접었구나. 그 말에 한준우는 개인은 수 너겠지 하면서 공이랑 붙어먹은 티 존나 내면서 아닌 척한다고 합니다. 반 분위기는 급싸해졌고 수는 네. 굳었죠. 근데 공이 시끄럽다면서 입냄새 안 나냐고 무슨 쓰레기를 먹었냐고 빈정거려요. 무서워. 한준우는 유치하다고 욕을 했고 네. 공은 맞다고 나 유치하다고 하면서 보는 앤 뭐만 보인다고 얼마나 남자를 다 구멍으로 보고 다녔으면 별게 다 게이로 보이냐는 말을 합니다. 네. 한준우가 닥치라고 으렁대니 네. 공은 네가 모르나 본데 나 원래 수랑 친하다고 합니다. 네. 그 싸늘한 분위기에서 다들 햄버거를 열심히 먹는 거밖에 할 수 없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 너무 싸하다. 싸늘하다. 단 분위기 왜 뭘 이래? 머리채를 자꾸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로 저렇게 조지고 있는데 서로를. 그리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 어디가 있는 거야? 선생님 와도 선생님 뭔 말 할 수도 없어. 약해. 그리고 그 외에 수는 공한테 지나가면 툭 치듯 사과를 했고 수는 자리로 돌아와서 수업을 듣던 중에 공한테 마음이 슬쩍 넘어가는 걸 느끼지만 네.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아, 설마 되게 아니겠지. 잘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네. 금사빠인가봐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직전에 주말에 수는 동네 성당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가톨릭이라 그러니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본 것 같아. 홀리듯이 성당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중년 남자를 만나게 돼요. 상대 남자는 수가 두 번째 골목 갈색 지붕집이라는 말에 너가 SE글로벌 강사장 아들이냐며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수가 전교 1등인 것도 말하게 됐는데 중년 네. 남자는 자기 아들도 그 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서 버려뒀다고 하면서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뭐야 이 아빠는? 그래. 이 성장에도 아빠는 오고 이렇게 쉽게 애를 버려. 성장에도 오고 장하다 라는 말을 해요. 이상한 아빠네. 뭘 장에 장하기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전교 1등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파티를 해요. 네. 근데 또 이게 축하해줄만 하죠. 생일도 포함인 것 같아. 겸사겸사. 맨날 해외에 나가서 부모님 일을 하니까. 바쁘시네요. 제때 못 챙겨주니까. 수 부모님은 내일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말을 했고 네. 수는 그러려니 했어요. 맨날 엄마 뭐 엄청 일상이니까. 바쁘네. 엄마 아빠 둘 다 막 맨날 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가 성당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아시냐 했고 외모 설명을 들은 부모님은 영성그룹 고회장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오 회장님. 그룹이 너무 너무 고시인데? 그룹이 너무 종교적이야. 아, 영성. 그러네. 수는 그 말을 듣고 혹시 아들 이름이 고요한이냐고 물었고 부모님은 자식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너무 고시인데?
흔하지 않은 성이잖아요. 그쵸. 수는 학교에 가자마자 졸고 있는 공한테 다가가서 너 우리 동네 살지 않냐며 진짜 잘 살더라는 말을 해요. 공은 허리 꺾어가며 크게 웃더니 이제 알았냐고 했고 머리를 꺾어가면 어떻게 웃는지 궁금하다. 껄껄껄 웃었겠지. 허탕하게 웃었나? 터졌겠지 터졌겠지.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맨날. 개그 코드가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아무튼 그리고 나서 수는 니네 아버지 성당에서 뵀는데 너랑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랬나? 그냥 내 아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약간 입을 그렇게 털어준 거죠. 아, 물밑 작업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갔으니까. 네,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너랑 나랑 바꾸고 싶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그러겠지.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겠지. 그건 알 수 없지. 그런 인간이야 했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자상하지 않아. 그랬고 너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는 말도 했고 공이 아버지랑 수에 대한 언급을 동급생들한테 하는데 네. 공이 수를 은근히 계속 만져요. 어깨 동무를 한 채로 머리를 쓰다듬길래 수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귀여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위험하군. 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게이일까봐 너무 무서워. 게이라는 티가 날까봐 게이일까봐가 아니고 게이일까 들킬까봐.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서 수는 공을 밀어내면서 한준호 같은 장난 치지 말라고 하면서 왜 하필 꺼내도 그런 이름을. 공이 요즘 미는 개그야 이러면서 드립을 쳤어요. 저런. 애들은 그게 한준호를 일부러 괴롭히고 흉내낸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죠. 애들이 되게 너그럽네요. 이게 약간 공이 서열 1이니까 공이 한 마리 법이야. 좋게. 공이 은근히 수한테 눈빛이나 행위로 묘하게 다가왔는데 그치만 공이 워낙 평소 행동이 좀 뭐 하나 하면은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이런 애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얘도 수 정상이야. 마음만 점점 너를 띄고 수는 안 들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준우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무서운 시. 호러요. 아주 하나만 걸려봐라 이런 눈으로. 그런 거죠. 어쨌든 방학이 됐고 네. 보충 수업을 이제 듣게 되는데 보충 수업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학생이랑 한준우를 차례대로 만난 거예요. 공수랑 같이. 네. 전학생은 아직도 수한테 미련을 못 버려서 주변에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한준우는 이제 공이랑 이제 시비가 붙었었는데 이미 한 번 졌잖아요. 그래서 으르렁 대기만 하고 댐비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웨이팅 엄청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복수할 거야. 근데 거기다 이제 한준 아버지가 진짜 그때 그 뭔가 문제가 터져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부도 나서 사기죄 맞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돈으로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준의 상태는 부모님이 점점 어떻게 나락으로 빠지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동네로 가고 있는데 수는 공이 왠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서 떡볶이 먹고 가자고. 얼마나 삐댔으면. 그래서 이제 둘이 점심을 먹고 시덥잖은 수다를 떨면서 네. 공은 3학년 때도 수랑 단둘이 이제 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고백? 그러다 이제 공이 집에 간다면서 수가 안 바래다 주는 걸로 뭐라 그랬어요. 바래다 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쨌든 수는 어차피 근처 사는데 데려다 줘야 되냐 그랬고 맞아. 공은 밤길이 아주 안전해. 넌 되게 안전할 것 같이 생겼는데 왜 그래? 치안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은 너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하지 말라고 어떤 병신이 자기 친구 옆집 사는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러네. 그렇구나. 네, 바로 옆집이었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내가 재미삼아 구라를 치긴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수는 진짜 이제 황당하고 놀라서 기분이 멍해 있었고 집이 워낙 넓으니까 부럽다. 옆집에 대한 생각이 없지 않을까? 우리 집도 되게 산책하려면 한참 걸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정원도 있고 그래서 좀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대문이랑 현관문이랑 되게 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공이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한 게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냥 거예요. 말을 안 한 줄 알았는데 거짓말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너 집 멀잖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이 야 나 너 옆집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냥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이 지났고 네. 다시 또 보충 수업 시간 중에 수가 이제 머릿속에 이런저런 또 계산을 하느라 바빴어요. 굉장히 바쁜 친구야. 되게 뉴런이 바쁘겠다.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머리를 그렇게 굴려내서. 그러니까 머리 계속 쓰면 발전하겠지.
그 전학생이랑 한준호 사건에 그 무슨 이제 사건? 전학생이 자기 순애 집에 집에 왔을 때 치료해주고 아, 이제 네네네. 한준이한테 쳐맞은 그 사건 네네네. 있잖아요. 계단에 밀어버린. 네, 그러니까 공이 옆집이었으니까 길에서 싸웠으니까. 그때 이제 띠링하고 이렇게 탁 그 문 닫는 소리 났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이었어? 옆집 네, 소리였어. 옆집이니까 창문 열면 보일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창문에 그런 센서가 있었어? 그래서 공이 이제 그거를 보았을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랑 다른 반이 되면 수를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나를 게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괜히 찔려가지고 그러면서 얘가 나를 친구로 보는 건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란. 끝없는 고민. 아니,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을까 그래야지. 생각만 어쨌든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국어 수업이라서 공은 잠을 못 이겨서 쉬는 시간에 골아 떨어져 있었고. 아, 국어에 취약한 아이죠. 네. 수는 그냥 갑자기 자고 있는 공의 핸드폰을 몰래 네, 열어봤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수는 공폰에 자기의 지문만 서둘러 등록을 해요.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고 있으니까 손가락에 이렇게 지문 찍어가지고 그렇죠. 게임을 연 다음에 등록하고. 자기 지문, 네. 여기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 난 되게 여기부터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자기의 무덤을 자기가 판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공수는 같이 등하교를 했어요. 옆집이니까. 그러다 이제 공이랑 헤어져서 네. 수가 대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네. 열쇠가 없는 거예요. 왜지? 그래서 수는 이제 학교까지 되돌아가서 다 뒤집고 했는데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때마침 입주 가정부도 개인 네. 사정으로 집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 열어줄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었어요. 옆집으로 가야겠네. 네. 한은섭 씨 옆집에 이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공을 찾았는데 네. 공이 이제 당황해하면서 대문을 열었고 수는 이제 멋쩍게 나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집 열쇠도 없다. 핸드폰 배터리 좀 충전하자.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네. 공은 자기 방으로 수를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온 걸 허락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공이 잠깐 있으라 그러면서 아, 그런 거 허락받아야 돼요? 그냥 얘기를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가 나 인사드릴게 라고 하니까 안 된다면서 막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친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냐고 물으니까 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공이 갔다 오더니 수한테 밥 먹자 그러면서 부엌에 데려가더니 직접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 있는 집 자식이니까 네. 맨날 이제 입주 아주머니가 차려준 것만 먹고 이랬는데 네. 공이 좀 직접 차리는 게 얘는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나 봐요. 네. 어쨌든 수는 거기서 이제 공의 여동생인 고로사라는 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으로 장난을 많이 치네요. 약간 그거 붙여놓은 세례명 붙여놓은 것처럼. 네. 요한. 형 이름은 요셉이야. 아, 그렇죠. 로사도 뭐, 장미. 수한테 그 로사가 공이랑 다니는 걸 보니까 꼴통인 것 같다면서 막말을 했고 에? 첫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죠. 어쨌든 그러고는 비가 오기 시작해서 수는 아 이러다 집에 못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산을 피면 되지, 뭘. 옆집인데. 빌리면 되는데. 그러게. 근데 어쨌든 못 열고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래 학원을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네. 비가 오니까 또 이제 에이 그냥 띵까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공부를 하다 저녁 시간이 됐고 수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 네. 계단 아래에서 공을 뺀 나머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걸 보게 됐는데 화목해요? 네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그래서 수는 뚱이 공이 느낌이네. 네, 가족들한테 아싸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비하를 했으니.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이 다 먹고 들어가는 시간에 나와서 둘이 따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피했네요. 네, 그러고는 수는 이제 부모님 비서한테 연락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네. 공한테 이제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네.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공이 나 꽃이냐? 이래가지고 수는 그렇네 이러면서 이따 그러네라고? 보자고. 약간 장난식으로. 그래서 이제 수는 생각에 공이 부자지만 불행한 아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군요. 착각. 결핍이 있는 아이밈으로 굉장히 내가 무서운 아이인데. 착각이 구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이상한 뽕에 취하죠. 갑자기 이것도 되게 굉장히 약간 측은지심이 들었군요. 지가 잘못된 뭐라고. 것이었다.
그렇구나. 약간 이상한 그 감정적 약간- 갑의 뽕에 취한 것 같아요. 얘는- 그 있잖아 이렇게 불쌍하니까 내가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뭐 난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응, 나는 사랑받고 컸으니까 내가 아, 그 착각은 맞습니까? 그쵸. 어쨌든 그래서 방학 동안 둘은 수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붙어 다니는군요. 거의 뭐 이렇게 놀러 왔다가 이제 같이 놀다가 옆집이니까 되게 짐도 편할 것 같아. 하나씩 그렇게까지? 순의 집에 하나씩 생기고 막 칫솔 하나 생기고 옷 생기고 잠옷 생기고 막 이런 느낌. 두 집 살림하고 있네요. 그러다 이제 3학년이 됐어요. 공의 소원대로 수랑 공이랑 3학년 일반으로 배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 우수자로 배정을 해서 아, 일반으로 더러운 보내고. 세상. 엘리트 반 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제 뒷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안 좋고 잘하는 애들이라도 살려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평범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돼도 공은 수집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수 부모님은 오히려 이제 공 회장 아들이랑 친하다 그러니까 마냥 좋아하셨고. 아, 공부 잘하는 애랑 친해서? 아니 돈 많은 집이랑. 아, 아수 부모님이. 네. 그러다 이제 집에 있는데 공 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이 그때 샤워 중이어가지고 남의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수가 받게 됐는데 네. 다짜고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당황했고 네. 수는 공 아버지한테 요즘에 이제 자기가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같이 있다 이러면서 집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성적도 올라가지고 둘이 같이 성적 우수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아버지는 그러냐 그러면서 공이 이상한 짓 한 적 없냐 이러는 거예요. 수가 이상한 짓이야?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 역시 우수한 아이랑 있으니까 교화가 되는 것 같다며 뭐지? 같이 그냥 있다. 집이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정상은 아니야. 네. 그러면서 같이 있다 보내달라.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연락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수는 공 아버지가 공을 너무 나쁘게 보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네. 우선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공 괜찮은 애다.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로서 정상으로 돌려드리겠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도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공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호평을 하셨어. 네 좋아하면서 끊었죠. 네. 전화를 끊었어요. 어쨌든 수는 공 전화를 이제 쥐게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김에 이제 뒷조사. 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 새벽에 찍힌 사진을 찾았어요. 자기를 사진 찍은 첩을 봤구나. 응.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었고 영문모를 사진이 이제 너무 이상한 사진, 그냥 고양이 찍은 사진도 있고, 막 바닥 찍은 사진도 있고, 하늘 찍은 사진 있고. 근데 그 사진들 사이에 자기 옛날 사진이었나? 수가 되게 조그맣게 멀리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자세히 보면 다 수 사진인 거예요. 스토킹했어? 그게 이제 1학년 때부터 가득했어요. 아, 너무 무섭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진도 있었잖아. 잠깐 그 한준우랑 싸운 날 사진? 있었던 걸로 나와요. 그게 근데 막 엄청 또렷하진 않은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이니까. 삭제해달라고 했으나 삭제하지 않았지. 더 무서운데? 아니, 어쨌든 이렇게 그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고 있는데 공이 샤워 끝내고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네. 나와서 너 뭐 보고 있어? 이렇게 왜 얘기한 내 거예요. 폰인 것 같지? 막 이런. 왜 내 폰이 네 손에 있을까? 너무. 그래서 근데 이건 수는 이제 잘못한 거니까. 너 아버지한테 전화 와서 말을 열했다. 근데 왜 잠금이 풀려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아버지한테 나랑 같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자기가 안 본 것처럼 한번 네. 돌려주려고 하는데 공은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지. 맞아. 폰 뺏어가지고 네. 막 갑자기 아니야 이러면서 전화 못 소리치면서 받는데? 이러면서 전화를 네가 어떻게 받았어? 막 이러면서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다 잠금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다가 잠금이 풀린 거야. 그래서 당황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수 폰으로 이제 전화를 해본 자기한테 다음에 전화를 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풀어봤는데 안 풀리는 거지. 안 근데 풀리잖아.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수는 이제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아니, 그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공한테 너 게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설마 나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수가 거짓말 나 사진첩 다 봤어. 뭐지? 이러니까 고백했어.
공이 수한테 범죄를 시인했어. 수한테 너도 그렇지 않냐고, 너 작년 늦여름 가을부터 눈치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시치미 떼면서 그게 무슨 뭔데? 소리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대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은 수한테 너 한준우 좋아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수가 아니야, 그거는 동경이고 서열 1위에 대한 동경이야. 좋아하는 거면 한준우가 몰락하자마자 정 떨어졌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난 처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공은 그 말을 듣더니 희죽 웃으면서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똑같은 거야, 너가 공부를 잘해서 편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알겠어, 그러면 사진첩에 있는 내 사진 지워줘. 그래서 백업도 확인하게 컴퓨터도 확인시켜줘. 이러니까 공이 사진첩은 지워주는데 어차피 컴은 아버지가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딱 그 얘기 하자마자 수가 너 개인 거 아버지한테 들킨 거 아니냐 라고 한 거예요. 네. 수는 갑자기 이제 머리를 굴려서 공한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부모님이 너를 신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진부터 지우라고. 회유를 쓰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이제 다음날이 돼서 둘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데 네. 공에 무리였던 그 일당들이 아는 체를 하면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김성민이 와서 공한테 반이 갈리자마자 연락이 없다면서 존나 섭섭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 학교에서 돈 먹였냐? 네가 어떻게 상급반이냐? 이러면서 막 뭔 그런 얘기를 상관이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내 대박이야. 성적표 봤어? 공이 딱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수가 야 대답 좀 해줘 막 이러니까 공이 아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돈 처먹인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민호가 근데 전에 이제 공한테 까인 후로 얘가 아직 앙심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수심. 네, 이때다 싶어서 공이랑 앙심. 순한테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순은 급식실에서 이러니까 쪽팔렸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같이 있는. 야 조용히 대화를 풀자 이러면서 달래는 척을 하는데 공이 거기다 대고 돼지 멱다는 소리 기분 나쁘다면서 수보고 우리 가자고 막 이런 거예요. 말이 너무 폭언. 함부로야.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폭언이야. 김민호가 야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더 지랄을 떨어요. 네. 그러니까 공이 김민호는 두고 그 옆에 있던 이석현이랑 김석민한테 다정하게 매장 갈래? 라고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석현이 먼저 태세 전화를 하면서 네. 같이 가자면서 막 따라가고 와. 김민호는 옆에 있는 김성민한테 너도 가려면 가!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지랄을 떨어요. 그래. 그러니까 김성민이 야 그럼 이따가 보자! 이러면서 진짜로 공을 따라가 진짜 버린 거예요. 얄팍한 우정이다. 그냥 졸업하면 얼굴도 안 볼 사이인 거지. 그러게. 그 수가 이제 공이 교묘하게 4명의 우정을 장난질을 하는 거를 눈치를 깠지. 보고 공이 참 악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저 정도의 무너질 우정이라면 우정도 원래 아니지만. 우정도 없었지만 그렇지. 정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수는 공한테 왜 그렇게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공은 한준의 예를 들면서 얘가 너무 곱게 자라서 아래에 있는 놈들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사람은 좀 우습게 보일 필요가 있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면서 막 하여튼 그렇게 수랑 투닥 거렸고 교활한 스타일이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밤에 전학생이 또 전화가 왔어요, 수한테. 전학생아. 그러고는 적당히 조용히 살아. 그게. 사물 안에 그때 바퀴벌레를 공이 넣은 거라면서 그래요? 자기가 원래 축하해 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네. 공이 1등한 거 축하해 이런 응. 편지는. 근데 공이 편지 주려는 걸 받고 공이 한 짓을 본 건 아닌데 네. 이상하다 그러면서 네. 공이 이제 술을 분명히 내가 갔을 때는 걔밖에 없었어요. 응. 아, 이상한 그 집착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 걔 눈빛이 안 좋았어. 원래 안 좋지 않았어. 원래 1학년 때부터 째려보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수는 이제 전학생한테 너가 슬픈 일을 당한 건 알지만 우리 고3이고 공부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이제 적당히 끊었어요. 얘는 참 정치를 해야겠어. 잘할 것 같아. 앞에서 잘 웃고 뒤에서. 맞아. 그러고 이제 그 일 후에 수는 공 집에 갔는데 네. 자기는 공을 이성애자로 보이게 해주려고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럼 안 가야지. 그래서 여자를 끌고 가던가. 컴퓨터에 이제 평범한 야동을 이제 왜? 다운을 받아서 영어가의 AVI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으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얘도 이상한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애네. 그러면 이제 술을
시험을 보면서 공이 실망이라면서 네. 야 이런 걸로 속겠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이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오면 환기를 하는데 그 네. 소리가 난다고 아. 막 그러면서 동물이네요. 근데 그 얘기 했는데 급 자기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 공을 끌고 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뛰쳐내려가. 뛰쳐내려가. 막 왜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으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데 공 뺀 나머지 가족을 보고는 막 인사를 하면서 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먹어도 되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내조하고 있는데? 그 공도 따라 내렸잖아요. 네. 그 공이 창백해져서 바닥만 보고 손톱 물고 뜨고 있는데 아, 수는 공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아.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이 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러게 불쌍해 보인다. 네 목숨부터 챙겨. 그런 거예요? 집에 항상 혼자 밥을 먹으니까 같이 먹고 싶다. 아. 막 이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런가?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싶은데 너네는 너네끼리 먹지 그러니? 이럴 순 난 없잖아. 따져. 그래서 그냥 그래라 이러니까 공은 또 뒤에서 아 나는 이따 혼자 먹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수가 이제 공을 막 잡으면서 같이 먹자고 너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장도 하신 것 같아 이러면서 좋겠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공은 해산물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걔는 각각류 알러지 때문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 때문에 억지로 먹는 척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공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 반응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수는 부모님이 공한테 관심이 없어서 게장을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네. 그래서 수는 또 오바를 떨면서 불고기를 집어서 공그릇에 올려버리고 왜 내조를 하는 거지? 그러더니 밥을 먹고 공방으로 올라왔는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눈치가 없네요. 공이 빡쳐서 수를 침대로 찍어 누르면서 재밌었냐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수는 내가 널 위해서 네가 불쌍해 보여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해지라고 좀. 근데 이제 사실 이 말이 너무 무례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오지랖 쩔었죠. 공이 더 화를 남의 내면서 집에서. 이제 둘이 몸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공이 수를 찍어 누르고 수는 공 힘에 깔려서 버둥거리고 있었는데 공이 엄청 피지컬이 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왜 싸운 일단 학교 일장이죠. 이길 수가 없는데 왜 댐빈 거야? 공이 수한테 네가 뭔 짓을 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제 수가 몸으로 솔직히 안 되니까 도망가려고 했고 공은 수를 잡고 너 가면 끝이야.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수가 네가 나한테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했는데 공은 야 너 무섭잖아. 솔직히 내가 학교에서 너 병신으로 만들까 봐. 무섭지 않냐? 이렇게. 그렇긴 해. 그게 무섭긴 하지.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한테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싶기 때문에. 너 서열지라는 거 모를 줄 알았어? 2군에 있던 너를 1군으로 올려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화를 냈어요. 공이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가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밖에서 어떤 이렇게 탕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의 관심이 밖으로 쏠렸는데 네. 수는 그 틈에 공방에서 도망을 쳤고 와, 내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 근데 이제 공 여동생이 발견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가시라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고 잘 가! 어쨌든 수는 네. 기부스를 하고 학교에 가요. 공 집에서 싸워가지고 다쳤군요. 그냥 찍어 내리 눌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팔에 금 갔나? 그랬다. 역시 강력한 아이였어. 그 이것 때문에 오전 수업은 건너뛰었고 기부스가 3개월짜리라고 해요. 그래서 네. 공이 이제 그날 이후로 술을 왕따 시키기 시작해요. 약간 은따처럼 교묘하게 배제를 해서 다들 뭐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만 따를 시키고 수가 모르는 어떤 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제 원래는 수가 조금 급식실에 늦게 가서 기다렸다가 따라갔는데 걷더라. 네, 술을 버리고 가요. 아, 이 정도면 거의 절교죠. 밥을 같이 안 먹어. 각자의 길을 가야죠. 그럼요. 학교에서 뭐 해요? 점심시간에 매점 가고 밥 먹고 쉬는 시간마다 매점 가고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밥 먹는 게 가장 중차대한 그렇지.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중간고사 날이 됐고 네. 수는 이제 그 깁스를 했으니까 왼손으로 OMR 카드 작성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마킹을 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감독이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수 시험지에 답은 다 써놓고 마킹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볼펜으로 그걸 받아 적어줬어요. 애들 보는 앞에서. 네. 근데 수는 이제
이제 시간이 넘어서 안 쓴 거라고 괜찮다고 이랬는데 선생이 야, 다 풀었는데 왜 안 쓰냐, 너 미쳤냐고. 이번만 봐줄 테니까 수능 때 조심해 이런 근데 거예요. 너무 편해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다른 애들이었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가요. 이 책 선생의 문제. 이상하네. 그래서 수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 눈치를 좀 보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이게 공부에 생각이 없는 애들이 섞여 있는 반이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다 공부를 신경 쓰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상위권 애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도 눈치 보면서 아, 저 뭐 시간 지나서 못 써서 그런 거 다 괜찮다 했는데 체육이 그렇게 해버린 거지. 체육이 나빴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뒤에서 수군, 쟤는 수군. 5분 더 풀었네? 막 이러면서 수군 맞아. 조선 수군. 쟤 또 1등 하면 항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게 들린 거죠. 근데 이제 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난이도가 높았던 게 수가 이제 시간 내 마킹을 못한 그 수학 시험이었고 수는 망했죠. 수는 혼자 급식을 먹어야 됐는데 네. 급식을 그냥 안 먹고 빵으로 점심을 해결한 지 2주가 됐어요. 공이 이제 이거는 원래는 은따가 아니고 그냥 딴데. 괴롭힘만 하지 않았지. 그쵸. 주먹질만 없었을 뿐. 그냥 따지 사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이 기다리는 신용이라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안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절교했거든요. 수능 고립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든 이제 멘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졸업해야지 뭘. 그쵸. 그래서 내신이랑 팔깁스로 정신 승리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 옆에 오연준이라고 반에서 이제 8등인 애가 있는데 걔가 겁내 깔짝거려요. 재수없어. 그래서 괜히 이제 수 앞에서 공 얘기를 꺼내면서 수 기분을 긁어놓는다던가 수가 내신 때문에 점심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둘이 했는데 학교 전체에 막 퍼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밥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 막 독한 거. 놈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견제 엄청 들어오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수는 과학실에서 이제 페비강 씨라는 낙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수를 지칭한 단어였고 수는 그걸 보고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우려고 이제 알코올을 빌려서 갔는데 이미 누가 지워놨더라고요. 화학 선생님이 신재현이 지워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얘기를 해라고 전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또 신재현이라는 새로운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학교에 사람이 참 많아. 그쵸. 한 반에 한 36명씩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재현에 대해 존재를 알게 됐는데 신재현이 전교 31등인 조용한 아이였고 네. 얘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미국에 살다 왔는데 아웃도어파의 성격은 무난하며 낙천적이고 긍정충해. 미국에 살다 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무리에도 안 껴요. 중립충. 그래서 이제 수는 조용히 다가가서 고맙다 그랬는데 신재현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이제 뭔 일 있었어? 뭐가 막 이런 식으로. 뭐가 오만 거야? 이러면서. 응. 그러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수는 얘가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인데 이러면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수는 혼자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혼자 공부는 하지. 그니까.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오연준이 껴서 수를 계속 긁어대고 수한테 숙제 보여달라 그래서 뺏긴다던가 아니면 수행평가 주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데 수한테 이제 그거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요. 이제 수한테 너 뭐 할 건데? 이러면 그 수가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나랑 같이 해! 막 이러면서 끼려고 인기가 그러고. 끊이질 않고. 수는 안 해주고 싶었는데 얘가 은근슬쩍 그 시간 지나고 쓴 답에 대해서 모두한테 들으라는 듯이 그거 우리가 봐준 건데 네가 우리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요. 뭐 할 말은 없죠. 전교 1등을 그것 때문에 또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너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당연한 듯이 막. 근데 거기에 대해서 희생은 자기한테 희생하는 거지 반 전체 희생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반 전체한테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 근데 자기만 받고 싶어요. 그 이득을. 너무 얄미워. 이상한 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상한 말을 하다가 장난인 척하면서 수를 밀친 거예요. 근데 수가 이제 한쪽 팔밖에 못 쓰니까 넘어갈 뻔했고.
닫혀있는 상태구나. 네, 신지연이 이제 지나가다 그걸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는 친한 척하는 상위권 2명이 떠드는 거를 듣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공이 이제 수는 떠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도 수한테 시끄럽다 그러면서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청교 1등인데. 준이라고 불렀었는데 야 강준 좀 조용히 좀 해줘 막 이러면서 한 거예요. 좀 닥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는 성 붙여서 부르는구나. 서운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괜히 마음을 줘서 괴로워한다 막 이러면서 학원도 안 가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죠. 네. 또 약간 차였어. 비련의 맨날 주인공 짝사랑하고 같아. 차이고 짝사랑하고 차이고. 이 친구는 그런 친구입니다. 답답하구만. 약간 드라마 퀸이야.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지매. 그러고 이제 실내화 신고 있다가 유리를 밟아서 또 한쪽 발에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게 됐어요. 서로 반대였어. 아 대각선으로. 응, 그러고는 체육 시간에는 또 박동철, 이찬 축구공에 맞아서 코피 때문에 양호실을 가게 되고 와. 그리고 이제 양호실에는 전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전학생이랑은 다른 반인가 봐요. 전학생은 중간 성적? 근데 이제 전학생도 전학생이 큰일이 없었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을 친구인데. 그쵸.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전학생이 전에 괴롭힘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는 괜히 찔려서 야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고였어. 이러니까 뭐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게 뭔데? 전학생이 나도 처음엔 창문에서 축구공이 떨어졌고 어머. 두 번째 신발이었다고. 어머. 너는 똑똑하니까 조심해 라고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종례 끝나고 천천히 나가는데 공이 서 있었거든요. 네. 네, 공이 수한테 말을 걸려 그랬는데 수는 공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수한테 공이 소리치면서 욕을 했고 그걸 이제 하교하던 애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완전히 수가 전교 왕따가 됐죠. 아. 그래서 공이 대놓고 아예 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막 때린 건 아닌데 학창 시절이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난 잘하는데. 고3 때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는데 다 같이. 아 저도 굉장히 다 같이 평화로웠죠.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 그런 친구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들 힘들기 때문에 다 연민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수 옆자리에 앉아서 막 거짓말쟁이라면서 비아냥거리거나 빵 사왔다면서 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 먹던 종류의 빵을 사와서 줬는데 빵 셔틀. 그 이제 수가 안 먹어요. 사준 걸 안 먹으니까 막 문제집 위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수는 표정 안 바꾸고 문제집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공을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며 어떻게든 공을 무시했죠. 네. 공이 수를 자꾸 왜 무시하냐면서 윽박 지르니까 수가 너 나랑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우리 친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끝인 줄 알았어. 이러면서 제발 시비 걸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이 이제 너 나랑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왜 조금만 굽히면 되는데 라면서 은근히 회유하려 하니까 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면서 네. 오히려 반격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신재현을 만나서 미술실에 숨어서 한숨 돌리게 돼요. 역시 미술실. 아무도 안 와. 아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도 안 와. 어쨌든 이게 신발 사건부터 보름이 흐른 와, 진짜 정도 급변하네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수는 어린이들이란. 이제 또 등교하려고 네. 자기 집 대문을 나섰는데 그때 공이 있는 거예요. 뭐야, 무서워. 근데 이제 수가 놀라서 굳었는데 공이 수를 집 사이에 이제 골목길에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 데리고 들어가더니 화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너 친구 없잖아. 힘들지 않냐면서 막 회유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과를 이제 해야지. 수가 공한테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지. 수가 공한테 몸 만지지 말고 말해달라고. 돈 터치미지. 공이 수한테 너 설마 내가 아직도 너한테 관심 있다고 생각하니? 막 이러면서 던졌지. 정말 너답다 하면서 걱정 말라고 내가 너랑 화해하려는 건 아빠 때문이라고 아빠 눈밖에 나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그게 더 나빠. 수가 알았다고 잘됐다 나도 너 같은 놈이랑 친구하기 싫었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공이 그 서로 말에 또 폭언을 하네요. 기분 나빠하고 맞아. 수가 전에 그거 미안했다고 내가 너네 집에서 오. 쪽팔린 짓 했다 사과한다. 근데 그래, 사과를 해요. 근데 화해는 못하겠다. 그냥 이대로 서로 모르는 척하고 미안하지만 지내자. 절교하고 싶어. 너랑 말도 하기 싫다. 응.
그래서 공말대로 정 떨어졌고 보기 싫으니까 다 끝내자. 니네 아빠한테는 그냥 화해했다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가 가려고 그러니까 공이 다시 수를 잡고 그럼 이번에 누구랑 붙을 건데? 너 맨날 박쥐처럼 붙어 먹지 않았냐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다. 그게 사실이지만 너무 이렇게 찌르면 두 명밖에 기분이 아니야. 나쁘잖아. 맞아. 1년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그래? 그래서 수가 내가 누구랑 붙어 먹든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맞아. 공이 이제 화가 나서 수한테 신재현 존나 등신이고 너까지 등신 취급받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새로운 친구를 경계하는구나. 네. 그래서 수는 그날따라 소각장이 신경 쓰여서 전학생이 얘기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소각장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한준우 패거리였던 홍희준이랑 기타 등등이 있었고 기타 근데 얘네가 술을 보더니 막 요플레를 던지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먹을 건 던지지 말자. 맞아. 요플레 잘. 맛있는 건데. 홍희준은 수한테 괴롭힘 당했던 그 전학생의 냄새가 난다면서. 아, 너 혼자 빠져나와서 애미였다.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는 눈치 없이 한준우에게 계속 붙은 네가 잘못이지. 썩은 박동철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너무 투명하지 않냐 이러면서 맞받아 쳤어요. 그래도 안 지네요. 수가 어차피 얘랑 싸워서 이렇게 힘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딱히 싸울 생각은 없었지만 네. 그렇다고 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자, 말로만. 그래서 어떻게 이기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홍희준이 먼저 싸다우를 알려요 수한테. 수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손을 잡았는데 홍희준이 수 면상을 계속 때려요. 얼굴은 때리지 말지. 수가 계속 맞다가 이제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는 보던 애들이 야, 수 우는 거 처음 봐 이러면서 막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악질이야. 네, 그래서 수는 잡고 있던 홍희준의 손가락을 있는 힘껏 꺾어가지고 네. 홍희준이 비명을 지르면서 넘어져요. 뭔지 알겠네. 호신술이다, 이것도. 손가락 하나만 소리였습니다. 꺾었지. 손가락 하나만 꽉 잡으면 돼. 그래서 수도 같이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네. 이제 옛날에 공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서 가르쳐 준 게 호신술을 있었어요. 가르쳐줬어. 네, 그래서 홍희준의 머리카락을 잡고 몸으로 네. 누른 다음에 무작정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요. 야. 그러고 있는데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체육 선생이 이제 수를 말렸고 그러고는 이제 수가 기절을 했어요. 지가 때리고 해, 지가 기절해. 그래서 깨보니까 병원이었고 수는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걱정을 망했다. 하면서 시계를 보려고 일어났는데 반대편에 공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이 깬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네. 그래서 이제 수한테 너 한다면 하더라 이러면서 홍희준 코뼈 부러졌다고. 무릎으로 내리 찍었으니. 그지? 수는 너 왜 왔냐 물어봤고 공은 수한테 바로 학교 나오라고 막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미쳤냐 내가 개쪽당하려고 왜 나가냐 이러니까 공이 안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왜?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 공은 정말 왔다 갔다가 되게 심하네요. 네, 그런 아이입니다. 피곤해요. 수가 일관적이지 어느 않은 아이. 장단에 맞추면 너무 피곤해. 되겠니? 절규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가 전학 갈 거라고 막 이러니까 공이 전학 안 된다고 너 전학 가면 따라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야 수가 무서워. 야 너 어차피 유학 갈 거라며 이러니까 공이 이제 자기는 뭔 소리야 이러고 있었어요. 유학 갈 거라는 말도 그 수한테 자꾸 막 이렇게 깐죽거리던 깐죽거리고 약간 손민수 같은 애 있잖아요. 팔등이라는 애. 자꾸 신경 살살 긁으면서 걔가 공하고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러면서 걔 나중에 유학 가지 않겠어? 걔가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그냥 추측성 기정화 사실된 그냥 그런 막 괜히 느낌이구나. 내가 공이랑 더 친하다 이런 식으로 수한테 깐죽거리려고. 어쨌든 유학 가는 거에 대해서 공이 나는 도망가는 개 같은 짓은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공 형이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 형이 유학생이니까 네. 공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수가 황당한 거예요. 뭐 네 성적이면 그러면은 대학 갈 수 있겠냐 했더니 공이 외국인 특별 전형이면 뭐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공이 미국 국적 있다. 이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는 공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수가 이제 공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공은 수가 한준우를 좋아한 게 한준우가 서열이 제일 높아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했고 자기가 이제 그 서열 뺏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네. 피라미드 꼭대기. 굴림을 해야겠군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수는 자기가 버린 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너무 기뻤어요. 와, 가벼운 인간. 그래서
자기가 한준우가 그냥 멋있어서 동경한 거였다고. 그때는 이제 서열로 그런 거면 김민우한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공이 충격을 받고 어쨌든 수는 다시 공이랑 가까워져서 공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중립에 가깝게 이렇게 있는 게 좋았는데 뭔가 크게 엮이고 싶지 않았구나.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학교를 적당한 졸업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모님한테 자기가 게이라는 걸 들키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맞아. 아이의 목표였습니다.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조용히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죠. 막 이렇게 자기가 게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도 생각하고 쫓겨날 막 수도 있잖아. 그런 생활력은 생각을 있어야 하면서 된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적당히 반 친구로 계속 지내자 그러니까 공이 네. 수를 노려보더니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 엄마는 수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귀국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홍희준이 퇴학을 당해요. 근데 수가 이제 이걸로 마마보이란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 다들 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홍희준처럼 퇴학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은근히 견제하면서 또 은따처럼 될 것 같은데? 그냥 수를 건들지만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괴롭히지도 않고 잘해주지도 않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수는 편했대요. 괴롭히진 않으니까. 그렇겠네. 어쨌든 공의 술수에 말려서 수는 공의 옆자리에 복귀를 하게 돼요. 네. 이게 공이 되게 여우같이 굴어가지고 수가 이제 약간 이렇게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안 오고 싶었지만 올 수밖에 없었어. 과정이 좋은가요? 여기 부분은 되게 괜찮았어요. 이 부분만 좋았던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잖아. 문제가 미자지만 이 부분은 약간 텐션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가 다시 공이랑 같이 어울리게 됐는데 네. 공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김성민, 이석현, 김민호, 박동철 이 4명은 아닌 척 수를 계속 무시해요. 아, 자존심 있어. 쓸데없는. 내가 쟤한테도 기고 있는데 나갔다 들어온 쟤한테도 기어야 되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김민호를 뺀 김성민, 이석현, 박동철은 컴퓨터실에서 김민호 뒷담을 까다가 수한테 걸려요. 얘네는 정말 할 일 없다. 수는 이 3명을 보고 이전에 페비 강씨라고 썼던 네. 그 범인이 이놈들 중에 하나겠구나. 다 같이 노는 놈들이니까 끼리끼리. 서로 같이 놀고 있을 때 그 얘기가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박동철하고 김성민은 어버버하고 아무 일 없던 척 했지만 이석현은 김민호한테 이를 거냐고 어디에 붙을지 물어봐요. 네. 수는 걱정하지 말라고. 민호가 내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말을 믿겠냐 하면서 아무 편도 고르지 않았어요. 현명하네. 수는 신재현에게서 배운 생존법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붙지 않고 그냥 홀로. 홀로 있는 조용히. 거. 수는 신재현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유용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공도 마음에서 놔버리고 물이든 뭐든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탈 없이 학교를 졸업해야지 이랬지만 네. 본능적으로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공한테 시선이 가고 신경이 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금방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신재현한테 나는 금사빠야. 신재현한테 그 마음을 향하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쵸. 그게 됐으면은 하지만 공이 너무 얼등하게 잘생겼는걸. 스스로 그렇게 얼빠였어. 세뇌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공이 수 집에 놀러가도 되겠냐 이런 쪽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허락을 해줘요. 남자애들끼리 쪽지를 쓰나? 썼나봐요 얘네는. 공이 놀러와서 수 과외도 기다리고 저녁 네. 먹고 자기가 놓고 간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꺼내놉니다. 네. 수는 그거 다 가져가라고 했고 공은 알았다고 하면서 하루에 1개씩 가져가겠다. 매일 오겠다는 소리를 했죠. 재밌네요. 수는 학업 핑계로 담임한테 신재현의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본격적이다. 반 애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학교 과제나 범위를 물어볼 애가 없다고 하면서 알아냈어요. 얘는 착해서 제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예요 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이제 손목 핑계로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재현한테 숙제 있냐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읽씹도 아닌 것 같아. 읽지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일이 안 없어져. 그리고 오후에 학교에 등교왔는데 김민호가 혼자 담배를 피고 있던 걸 발견을 해요. 네.
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거는 얘기 안 해주고 네. 박동철 걔가 생각보다 나쁜 애더라 이러면서 은근슬쩍 말을 흘리죠. 네. 근데 뭐 눈치가 있으면 알아듣겠지 이러면서 그냥 씨를 좀 뿌렸지. 그리고 기말 성적이 나왔습니다. 시험을 많이 보네요. 바쁜 합격이구나. 고3이기 때문에 수는 반 7등 전교 우와. 12등을 했어요. 망했네요. 수는 이게 다 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합니다. 저러면 몇 등급이지? 모르겠어. 그날 수는 신재현을 찾아가서 챙겨줘서 고맙다고 친해지고 싶다고 어색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수는 뭐라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너 보고 싶어서 단둘이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신재현은 이상한 말을 해서 놀랐다고 그렇죠. 너 잘생겨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대화를 하다가 아, 되게 굉장히 정상적인 캐릭터가 나왔네요. 그렇게 하다가 서서를 관통하는 얘는 수보다 눈치가 빨라요. 똑똑한.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수보다 좀 더 잘 보는 느낌이 있어. 눈치가 좋구나. 수가 잘생겨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공 얘기가 나왔는데 신재현이 공이 게이고 수를 좋아한다고. 아, 걔가 너 좋아하잖아. 막. 응,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조심하라고. 걔는 무서운 애라고. 그러면서 수는 신재현하고 헤어진 다음에 멘붕에 빠져요. 네. 고요한이 게이라는 걸 들킨 것도 문제고 네. 자기도 언제고 게이라는 게 들킬 수가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아닙니까? 막 근데 걔가 막 어디 떠벌리고 다니는 애는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 응. 혼자 노니까 뭐. 수는 머리가 복잡해서 우선 쉬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공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물건을 가지러 와야 돼. 공이랑 수는 성적하고 진로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서로 은근히 간보면서 네. 진실을 교묘하게 이야기 안 하는 아슬아슬한 분위기였어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친구들끼리 말 편하게 하라고 공이 말하니까 수가 네. 갑자기 그럼 너 왜 한준우 싫어했냐고. 네. 너도 남자 좋아하니까 한준우가 게이라고 딱히 싫어할 건 아니지 않냐 저 했더니 게이라고 겁나 욕해놓고. 공이 걔 공부 못해서 싫어한 거라고. 아, 그렇구나. 처음에 친해진 거는 인맥 관리였다고 했습니다. 더 나빠. 공은 비가 오니까 자고 가도 되냐고 했고 수는 허락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보내요. 그리고 공이랑 친한 듯 보이기 싫었어요. 아, 게이라서? 아니 이제 걔는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고 자기가 학교 애들이 막 수능 뒷담화 같은 받았다가? 거를 까고 있는데 이미 패비라는 순간부터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있는 안 듯 없는 보이게. 듯. 그래서 공이 잘 때 이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네. 시간 보내다가 조퇴증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늦게 등교를 해요. 네. 그러다가 또 김민호를 또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민호가 수한테 막 친한 척 하더니 이제 그때 씨를 한번 뿌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야, 그 새끼들 내 욕한 거 맞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수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쩌다 듣게 됐는데 나도 잘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민호가 아, 왜 몰라? 이러면서 막 다그쳐요. 얘가 조금 이렇게 좀 욱하잖아. 다혈질? 네, 약간 부르르 떠고 막 이런 좀 뭐 피곤해. 그런 성격인데 수가 이제 고립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아, 그래. 그래서 돌려 말하면서 막 화를 내요. 김민호가 아, 나 다 안다 그러면서 너네 사실 화해한 거 아니지 않냐면서 수 팔다리 다친 거 공이한 짓이지 막 이러면서 소문이 다 났다. 나도 다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말 나왔을 때 수가 참아준 거라고 자기가 실드를 쳐줬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가 이제 김민호가 자기 편 들어줬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 말을 믿는 게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석현, 김성민, 박동철이 뒷담을 엄청 한다 그러면서 아,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자기는 공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너랑 나랑 편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둘이 정신 편먹어서 뭐 사나워. 하려고. 궁중물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야. 궁중물이 차라리 나은 게 궁중물은 또 열받으면 목표가 있잖아. 그냥 독먹이거나 해가지고 죽이면 되잖아. 얘는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질 끌고 가는 관계에서 말로만 싸워. 어차피 말로 싸우고 졸업하면- 주먹질하고 졸업하면 안 만날 건데. PVP 없는 온라인 게임 같아. 근데 계속 싸워. 키보드 워리어만 하는. 그래서 다른 게임 안 가. 전학은 안 가. 그래서 어떤 작정인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마침 이제 수업 끝나는 종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네. 둘이 이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수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척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학교로 돌아와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지? 열심히 사는 거죠. 아니 공부 언제 하는 거야? 김민호는 4층 교직원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글로 불렀고 네. 수가 그래서 김민호에게 계획이 뭐냐고 물었는데 네. 김민호는 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공한테 고백을 해보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는 자기가 녹화할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가 야, 미쳤냐? 이러면서 욕을 했고 함정 수사. 머리가 있는 거야? 네, 수는 이제 이 멍청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맞아. 후회를 해요. 김민호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야 수가 고백을 하면 공은 긍정하고 받아줄 거라고 그러면서 몰래카메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서프라이즈 믿겠냐? 하면서 그러면 된다 이러면서 개소리를 해요. 자폭이야, 자폭. 미친놈. 그래서 수가 그러면 그 지랄은 나는 뭐가 되냐고. 맞아. 그때 김민호가 자기가 실드 쳐준다고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널 어떻게 믿겠냐? 믿어? 차라리 네가 고백을 하던가. 그게 낫겠네. 누가 하자마자 쳐맞을 것 같은데. 그런가? 수는 공편 아니고 김민호 편이라는 걸 보여주면 누명이 벗겨진다. 걱정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야. 근데 이제 둘 다 함께 쓰러질 것 같아. 고등학교 생활이 망하는 거지. 김민호가 이제 근육돼지에다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니까 수가 이제 김민호한테 말로는 못 이기겠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말대로 됐구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은근히 협박하면서 회유를 하니까 네. 그래 빨리 치우자 이런 얘기 한 하기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는 대책이 없네. 이제 곧 방학이고 미칠 방학하고 거라고? 오면 잊혀져 버리니까 방학 끝나고 수능 100일 전 좀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웃겨. 그래야 효과가 좋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호가 너무 완벽해 이러면서 좋아하고 수는 우선은 시간을 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왔고요. 네. 이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왠지 공이 좋아할 것 같아. 어쨌든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공부는 저 정도 성적이면 근데 어딜 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서울대가 한국대인데 한국대 중에 이제 원하는 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말아 먹었는데 교내 정치질을 하다가 수능 잘 보면 되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갔겠지. 저래가지고 수능이라도 잘 보겠냐고. 에이그. 어쨌든 소설이니까. 진짜 고3 때는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저 그냥 그때도 BL 소설 읽고 있었어. 근데 침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18의 얘기가 나와요. 침대는 침대 치면서 화풀이하고 막 이런 일. 고민을 그러니까 침대에서 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되게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 어쨌든 놀랍게도 해피엔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스포는 없어요. 그쵸. 스포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스포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감상은 네. 제목은 침대인데 왜 침대에서 하는 게 안 나오는지 라고 많이들 느끼셨겠네요. 괴로웠고요. 네. 굳이 2D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공이 수한테 계속 장난을 쳐요. 되게 네. 짓궂게 장난을 치는데 그게 이제 그 나이 또래 애들은 되게 잘 표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좀 귀엽기도 하고 어리숙한 느낌. 근데 나라면 싫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싫었지. 뭐야 저 미친 새끼는 하고 말았을 것 같아.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가. 얼굴 잘생겨서요? 그런 거는 그냥 잘생긴 안 사람은 친하고 다르려나? 멀리서 쳐다만 보고 그냥 그거지 반의 복지 같은 느낌으로. 덕질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엮이고 그냥 멀리서 잘생겼다고. 눈호강. 오늘도 눈호강 했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공부 오늘도 집중 굿 이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선해지는 기분이야. 아마. 오늘도 눈정화 한번 했다. 그러니까. 오징어들만 보다가. 이런 거였지? 어쨌든 그런 미성년자 남자애들의 그 악마 같은 점? 저는 순수한 너무 싫네요. 악마 같은 점이 좀 잘 표현됐다고 순수는 생각을 모르겠지만 악마 같네요.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했지만 실패네요. 진짜. 천진난만한 악마? 전 정말. 끝없는 얼마나 인간이 약해질 수 있는가. 저는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아서. 저도. 힘들어요. 되게 내일만 신기해요. 하느라 바빠. 이래서 머리가 좋은가? 수가? 그래서 우리 머리가 그런 거 나쁜 거야. 반대로 물어보면 그럴지도 몰라.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서울대를 갔을까? 저 그냥 학교 일어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이제 학원 가고 학교 집에 가면은 오고 자고 학교 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저는 학교 가면 잘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저 옆에 쿠션 있었어. 책상 위에 저 나름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했었기 그건 때문에. 그렇지만 책상 좋아하는 과목 위에 없었다. 가방을 이렇게 요렇게 아, 잘 이렇게 잘 때는 가방이죠. 통통통통 쳐가지고 이렇게 푹신한 아, 그럼. 베개를 만들어서 잘 최대한 옷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담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푹신하게 앉는다면.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만들자. 전 담요도 덮고 쿠션으로 진짜 베개도 했어요. 공부 못한 애 같다 이렇게. 야자 시간에 오늘은 너무 졸린데 한 30분만 자고 할까요? 너무 개운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자. 30분만 잔다고 하고 잤다가 눈 뜨니까 야자 끝날 시간이었지. 너무 푹 잔 거지. 왜 그렇게 잘 잤지? 굿이었지. 근데 진짜 중학생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왔는데 저도. 고등학생 되니까 이상하게 잠이 그렇게. 중학교 때는 엎드려도 잠이 안 왔는데 중학교 때는 진짜 안 고등학교 잤어. 때는 왜 그렇게 잠이 왔는지 모르겠어. 공부 시간이 의자가 늘어났기 편했나? 때문이지. 공부 안 했는데. 공부 안 했죠. 저는 안 학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저는 안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 3시 반에 집에 갔어요. 오, 진짜 빨리 갔다. 되게 좋다. 굉장한데? 저는 국립이었는데도 저는 늦게 갔는데. 공립이었어요. 왜 그랬지? 어쨌든 신기하네요. 공학이라 그랬나? 저도 저도 공학이었는데 공학이었는데. 저도. 그때 그 남자애들 생각나고 그 남자애들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지 몰랐네. 약간 비슷한 애들 있었어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패거리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요? 한준우 같은 애 있었어요. 한준우 같은 애는 어느 학교에나 있지. 학교 생각나네요. 네. 아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남자애들끼리 싸우는 거 몇 번 봤는데 저는 많이 봤죠. 저는 여자 둘이서 머리채 잡은 거 봤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못 봤어. 우리 반에서 잡았어. 오이씨 이러면서 벽에 딱 붙어서 구경하지. 그때 책상 이렇게 막 거기다 책상 다 뭐였지? 무너지고 내 책상 막 이러. 어쨌든 이게 되게 인기작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했는데 약간 18이라는 글자 때문인가 이렇게 손이 안 가서 안 보다가 네. 추천을 해주셔서 냐냐냐님.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대본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네. 공의 이상한 행동들이 네. 다시 보니까 이제 얘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게 되니까 결말을 알고 봐야 돼. 네, 그러니까 또 좀 새로운 게 있었어요. 네. 그러고 수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할 때 네. 공이 짐 싸들고 와서 꼬심당하러 왔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라면 끓여줄까? 약간 라면 먹고 갈래 같아가지고 네. 맞아, 딱 그 대사였잖아요. 응. 라면 끓여줄 거야 했는데 수가 못 알아들어. 유행어인데. 그리고 수는 진짜 라면을 끓여. 창고에 라면이 뭐가 있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라면 매운맛도 괜찮니? 막 이 이런. 라면 좋아하냐? 막 이런 느낌이야. 아 그거 아닌데 네. 너가 눈치가 좀만 더 있었다면 TV를 많이 봤어야지. 그 침대가 그 침대가 아닐 텐데. 그 아이는 TV를 많이 이 보지 않은 침대에 애. 대한 아쉬움 어떡할 거야. 그러고 이제 저는 쉬는 시간이 뭐야? 수업 시간에도 맨날 잤지. 네. 근데 이제 참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이 힘들겠구나라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죠. 수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안 하지만. 공책을 베끼고 숙제를 베끼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다.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어차피 잘 건데. 전 내신을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관심이 저는 없었어. 그냥 애초에 출석도 잘 안 했다고. 나름 열심히는 했. 어쨌든 외전에 공시점이 나오고요. 그게 좀 소름이긴 해요. 근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이게 대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도대체 우리가 얘가 무슨 몰랐던- 생각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이게 약간 너무 응. 핑퐁이야, 공이. 근데 이때까지. 그 공의 정신 상태가 나오는데 네.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수가 자칫 잘못했으면 네. 죽을 뻔? 인생 큰일 날 뻔하는 아슬아슬했구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칫 잘못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정말 말 한마디 잘해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수 어머님이 귀국해서 공 네. 어머니한테 소개받아가지고 대학 네. 입시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약간 그 어머님 말투나 이런 게 자꾸 스카이캐슬이 생각나서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약간 좀 그게 너무 웃겼어. 이게 몇 년도작이에요? 이거 작년 12월. 그러면 있을 수도 있지. 응. 영향을 패러디물. 그리고 외전에는 침대를 활용하나요? 네 많이 활용해요. 소파도 활용하고요. 다행이네요. 침대가 드디어 20살의 소파가 열심히 활약하죠. 20살이구나. 네. 어쨌든 덮밥이 조금 아쉬웠어요. 외전에 물론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후반에 나와서 7권에서 뒷부분에 나온다는. 7권을 요즘 다 자꾸 견뎌야 그런 돼. 식으로 하는 거 곤란해. 요즘 많은 소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곤란해.
고진 특히 본편은 안 넣고 외전에만 넣는 것들 있죠. 막 다공일수인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공일수면 열심히 해야지. 무슨 짓이야. 왜 다공일수한 거야? 얘기하다가 이건 넣을까 장바구니 막 이렇게 담으려고 검색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씬이 뒤에만 나와요. 이러면 이러면서 갑자기 창을 꺼요. 이렇게 인터넷 창을. 조용히 안 되겠다. 내려본다. 지갑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군요. 뭐 네. 스토리상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인내심이 강한 아이들이 나왔구나. 아쉽다 정도. 그쵸. 아니 손장난 술 수 있잖아. 그래도 안 되나? 그래. 아니, 거기서 그치는 것도 좀 너무 인내심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치는 거 많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네. 길었네요. 다음 주 예고도 하나요? 다음 아시죠? 주에는 무슨 작품이에요? 다음 주는 몽염입니다. 산호님 작품이고요. 그렇구나. 산호님 두 번째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한. 산호님 저번에 뭐였지? 근친이에요. 왜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겠냐는 거지. 산호님 저번 거 그 뭐 전에도 했었지? 근친이었던. 처우. 처음 그렇게 걱정한 거 치고. 이것도 그냥 크게 그런 거 없어요. 오늘은 문슬로님의 18의 침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BL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BL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BL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또 만나요.